떡볶이 드시죠. 시작하시죠. 떡볶이 불기 전에 네. 약간 불었는데. 빨리 먹을 그랬는데. 아, 어른이 먼저 드셔야 아 빨리 안 드세요. 드시라고 빨리 아버지가 먹어. 그러셔가지고. 자 빨리. 아버지가 사이가 안 좋죠.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방송 나오고 있으니까 대화하시면 됩니다. 예. 오, 맛있다. 이거 맛있으니까. 우리는 맛집에서. 자 우리 떡볶이와 오뎅을 백석역 그 지하에 있는 상가에서 사온 겁니다. 자 오늘 그 지수고 명순관의 빡센 인터뷰쇼 네. 몇 회입니까? 21회입니다. 21회입니다. 네. 21회는 특집으로 집입니다. 지난번에 이미 출연하셨던 가장 두 분. 역대 가장 재밌었던 게스트 두 분. 네. 그런 거야. 네. 감사합니다. 오신 거잖아요. 뭐 그거는 확실하지는 않고요. 맞나요?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그 두 분을 모셨는데 소개하시죠. 소개하시죠. 아, 그 레인저를? 지금 한 거예요? 먹으면서 하는 거예요? 네. 지금 벌써 하고 있는데 지금. 안녕하세요. 저는 만화가 신갓김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디 1세대 펑크락계의 전설 치고 달려라를 부른 타카피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와. 제가 어제 사시는 그 전라남도 광주 나주에서 네네. 나주에서 그 뭐 아시안 탑 밴드라고요. 아 예. 아시아 8개국 원래 10개국이었는데 일본이랑 또 다른 나라가 이제 안 온다 그래가지고 10개국 10팀이 원래 그 나주에서 경연을 벌이는 그 콘테스트가 있어요. 그거 한국 예선 한국 예선 2차전 어제 녹화하고 5시에 나주 출발해가지고 10시에 서울 도착해서 3시간 자고 왔습니다. 박수! 심사하신 거죠? 심사는 아니고 심사위원은 네. 혜은이 씨, 아 가수 혜은이 씨. 예, 그리고 그 누구죠? 그 MC 스나이퍼. 그러니까 레전드 특집이라서 현진영 형님이랑 그 왁스 씨 그리고 남상일 씨라고 국악하시는 분 이렇게 5분이 이제 심사하셨고 10개 팀 중에 5개 팀이 올라갔어요. 5개 팀이 올라간 건 뭐냐? 5개 팀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후배들 떨어질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파. 그 표정에서 나와요. 이게 그 무너지는 소리가. 근데 저도 이제 KBS 탑밴드 2에서 16강에서 8강을 못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 맥주를 한 20캔 넘게 먹었어요. 한 30캔을 먹었나 길거리에서. 그래갖고 멤버들이 업어가지고 와서 이제 재우고 그랬는데 자장가도 불러주고. 오늘 어떻게 저도 하필 오늘 그 비보를 하나 들었는데 제가 잠시만요. 전화가 중요한 거 아니고 그냥 넘어가지. 돈 되는 거야? 돈 안 되는 거야? 입금돼? 안 입금 안 되는데 굳이? 중요한 전화가 아닌데 지금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원래 박스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자기 집이다 보니까 이제 홈그라운드 이점을 살려서 지 마음대로 하는 그런 경향이 좀 보이네요. 얘기 딱 끊고 가버리네. 뭔 얘기하다 말았죠? 비보를 들었다. 지금 방송 나오고 있나요? 몰라요. 형님이 하고 계셔가지고. 자, 한번 확인 좀 해봐요. 제가요? 내 스마트폰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할게요. 지금 노트북이 지금 다운돼갖고 그렇네. 꺼졌네. 다들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우리 방송 나갑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방송이 자, 떡볶이랑 오뎅 맛있죠? 너무 맛있네요. 떡볶이가 한 9.5점, 오뎅이 한 7.9, 8.2. 오뎅은 그런데 예. 국물이 짱입니다. 그래요? 국물은 무조건 먹어줘야 됩니다. 그럼 국물이 9.3 되겠네. 비보를 제가 비보를 그 JTBC 싱어게인에서 그 연락이 왔어? 연락이 안 왔습니다. 비보니까. 연락 안 온 거야. 떨어졌다는 게 뭐 보냈어요? 영상을? 예. 그래요. 근데 예선 탈락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후배 중에 너무 실망스럽네요. 안타깝습니다. 우승할 줄 알았어요, 저는 진짜. 아니 진짜 아니 1등 할줄 알았는데. 이 영상물이 통과돼야지 이제 그러니까 일단. 그거 1등 할 줄 어떤 알았는데. 영상을 보내셨죠? 제가 가서 라이브로 이게 바로 이렇게 핸드폰으로 찍은 것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네. 노래를 뭘로? 돈주어라는 노래랑 새로운 노래. 예. 자기 노래? 새로운 노래 말고 제 노래. 거기서 약간 왜냐면 이 싱어게인이라는 프로가 리메이크 노래 프로이기 때문에 무조건 아는 노래 불러야 돼. 아니에요. 보니까 자기 작사한 거 하나, 작사 작곡한 거 하나. 진짜? 예. 원래 남의 노래 하나. 진짜 그 두 개? 네, 두 개에서 그래서 잘렸습니다. 자 우리 응원의 박수 한번 주시죠.
잠깐 애매하다. 박수가 이게 잘할 때 쳐야 되는데 응원의 위로의 박수인데 이게 미안해 미안해. 1등 할 줄 알았어 진짜. 아 열받네 진짜. 아,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우리 저 지작가님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 그냥 뭐 그냥 술 안 먹다 보니 계속 이제 아 건강 관리. 예. 아이고 몸무게는 좀 어떻게 말수도. 빠졌습니까? 디프레스 조금 빠져서 조금. 좀 빠졌죠. 맞았어. 조금이라는 게 몇 이제- 그램 정도. 아니 근데 워낙 이게 뱃살은 안 빠지고 이게 팔다리 근육만 빠지니까 아. 자꾸 그럼 이제 근육 운동까지 하셔야 돼요. 아. 이티 같이 돼가지고. 거미처럼 돼가네 거미. 거미. 지금 근데 이게 웃을 일은 아니죠. 야 형이 거미처럼 변했는데 이거 무슨 되겠냐? 그래서 아니, 근육 운동 제가 아까 박수 쳐가지고 지금 맺혔어. 아까 박수 쳐가지고. 뭐 열심히 아니, 걸으면 저는 다닌다고 물 하는데 피해서 또 이-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하는 일 자체가 또 이렇게 이 녹지 풀고 하다 보면 계속 네. 앉아서 맞아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걸으면 그건 이제 일반적으로 유산소 운동이기 때문에 네. 지방을 빼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30분 이상 운동을 하게 되면 물론 한 15분부터도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는데 문제는 근육량을 늘리려면 결국에는 근력 운동을 따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령을 들거나 아니면 윗몸 일으키기 이런 걸 한번 해보세요. 따로 뭐 운동 뭐 피트니스 센터 꼭 안 가도 네.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제일 좋은 거 뭐죠? 팔굽혀 발굽혀기 예. 그다음에 요즘 저 같은 경우는 집에 이 문에 보면 사이에 철봉 같은 거 이렇게 끼워둘 수 있는 그런 거 한 몇만 원이면 들거든요. 네네네. 2만 원짜리. 네. 저는 그거를 해놓고 틈나는 대로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해요? 이거 턱걸이. 이번에 가짜 사나이가 엄청난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이근대위가 나와서 네. 인터뷰하는 걸 들어봤는데 네. 일어나면은 무조건 팔굽혀기 50개로 시작하는다 하루에. 아니 제일 처음 시작하는 거는 이불 펴는 거. 이불을 딱 펴서 각을 잡고. 근데 그건 그 링컨 대통령인가도 자기 자식한테 누구 뭐 아이제 나온가? 자기 자식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아들아 네.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을 먼저 펴라. 오. 그러면 하루가 마음에 있던 모든 주름이 다 펴진다. 그거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건데 이제 팔굽혀기 50개로 하루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형님도 하세요? 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일어나면 바로 그냥 가서 음료수부터 먹고 해장해야 되니까 비락식혜 같은 거 딱 먹으면 속이 풀리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 살이 좀 찌셨죠? 많이 쪘죠? 많이 쪘습니다. 예, 한 12kg 쪘는데 아, 그 계단 걸을 때 되게 힘들고 옛날에 난 뚱뚱보들이 계단 걷고 뛸 때 막 해야 될 때 쟤들 왜 저러지? 알았어. 이유를 내가 이제 알았어요. 예. 아니, 그럼 좀 이제 좀 입금이 돼야 되겠네요. 입금이 되면 이제 또 아니 그냥 형님 입금보다 들어가서. 스케줄이 잡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놓고 간 거는 음악 감독으로 갔기 때문에 카메라 밖에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굳이 뭐 안 빼도 누가 뭐라고 안 하고 일도 많이 안 시키고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무대에서는 연락이 온다. 사실 10월 중순에 이제 비대면 공연이 하나 잡혔거든요. 11월 초에 비대면 공연 행사가 잡혀 그래가지고 이제 10월 중순에 빼야 되는데 아 빼기 싫어요. 이게 맛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도 얼마나 맛있어. 네, 배 터지게 먹어야 되거든. 아, 아 근데 맛있는 거는 다 먹어도 돼요. 문제는 양을 줄이는 거. 양 그게 그게 어렵죠. 근데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 맞아요. 양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살을 빼면서 뭐 라면은 못 먹고 빵도 못 먹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고기도 먹고 빵도 네. 먹고 그러는데 밥만 먹으세요. 밥만. 반만 그걸 이제 이른바 무슨 다이어트? 올반 다이어트. 골반 다이어트. 명순관 박사가 창시한 아 올반 모든 다이어트. 종류의 음식을 먹되 올 types of food. 밥만 먹자.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뚱뚱모들이 많은 거야. 맞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뚱뚱모들이 많은데 제일 힘들어요 형님. 제일 힘들어. 안 먹는 게 낫잖아요. 먹다가 반 어떻게 끊어? 아니 그거는 마치 어려워요. 형님 여자랑 관계 갔다가 그만 맞아. 똑같은 거 아닙니까? 똑같은 뭐 거 우리 그런 거네. 저 심의에 걸려요. 아, 죄송합니다. 한바니까. 아, 여자는 이 대화 나누다가 네. 이제 그만 대화해 그랬을 때 더 대화하고 싶은데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알죠. 예. 여자랑 더 교감하고 싶고 대화 나누 들어주고 싶은데 못 듣게 하면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김재국이 막 얘기하고 싶은데 내가 막 끊어. 아 좋아요. 열받는 거야. 아니 열 안 받습니다. 아, 뭐 들어야죠. 지금 이제 지금 5-6명까지 시청 중인데요. 네네. 식탐의 제왕님 항상 선생님. 들어오시는 아 반갑습니다. 비욘드 네, 그 선생님. 시청자 중에 한 분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빡센 인터뷰쇼 21회 특집을 축하드립니다. 네. 야, 이게 우리가 채널 이름이 길다 보니까 네. 결국엔 빡센 인터뷰쇼가 돼버려. 아유, 빡센 그냥- 인터뷰쇼. 그냥 기분 좋겠어? 지명박 그냥 인터뷰라고 하죠. 그래. 자, 그리고 식탐의 제왕님, 타카피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타카피입니다. 그 유명한. 네. 이 유명한. 맞습니다. 근데 타카피가 아니잖아요. 김재국이죠. 근데 김재국을 모르기 때문에 어디 아예 가서 그냥 이제 타카피라고 얘기를 하세요. 아니 타카피의 김재국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타카피 자체라는 거지 본인이. 그러네 진짜. 아무래도 이제 제가 그 계속 이제 멤버 바뀌어서 저만 있으니까 나간 멤버들한테 미안합니다. 갑자기 저 뉴질랜드에서도 인사드려요. 오, 승일님, 예, 이분도 자주 오신 분. 뉴질랜드에서 아 이승희님이요? 네, 이승님. 반갑습니다, 이승희님. 이승님. 반갑습니다. 여기 맞습니다. 어딘지 설명 좀 해주세요. 여기 어디? 네, 여기 어딘지 본인이 직접 얘기해 주시죠. 여기 저희 집입니다. 주소가 어떻게 되죠? 여기 백석동, 일산의 백석동에 있습니다. 네. 133 다시 뭐죠? 네, 뭐 거기까지 오케이. 이거 예. 너무 끝까지 하면 네. 우리 와이프가 달려온다니까. 아 정말요? 진짜 오십니다. 그럼 133-가 한 200개 있으니까 못 찾습니다. 예, 못 찾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 오늘 그 사실 녹음할 때 별로 없어서 저희 집으로 급하게 모셨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 네. 2.5단계라서 해야죠. 좀 전반적으로 그 이른바 그 카페나 음식점들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제일 만만한 우리 빡세집으로 왔습니다. 제가 빡세집 뭐 몇 번 와봤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화사하고 분위기 항상 좋은 건 처음 봤습니다. 항상 이래요. 항상 냄새도 약간 뭐 독특한 향기, 독특한, 냄새가 아니라 빡세 독특한 냄새. 향기가 있는데 오늘 보니까 아주 괜찮나요? 그냥 노총각 냄새입니다. 네, 아 근데 지금 그런 게 안 나. 안 나요? 뭐 뿌렸나요? 아니요 그런 것도 없는데. 네, 저기 냄새가 여자도 있네요, 신기하겠습니다. 그래도 있고요. 얼굴이 크시구나. 네. 그래서 자 오늘은 그러면 그 이전에 두 번 출연했었던 두 분과 함께 무슨 얘기를 할 거냐? 네, 이번에는 그냥 뭐 빡센 프로필이나 뭐 인터뷰 네. 이런 거 안 하고요. 네, 그냥 자유 토크를 하기로 했어요. 네, 네. 네. 주제를 한 뭐 2개에서 3개 정도로 저희가 한번 잡아봤는데 네. 자, 첫 번째는 뭐냐? 네. 자, 뭐 잘 아시는 대로 지금 현재 코로나19 아이고. 대유행 8개월이 넘었고 9개월째 들어가는데도 네.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어요. 네. 이러한 열받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네. 우리의 문화 예술인들은 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 저 탑카페 김재구님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1월달 이후로 제가 두 번째 주제인 의사협회 그 문제 있잖아요. 그것만 지금 생각하다 와가지고 제일 위에 있었는데 중간 거만 생각했네. 아니 그거는 근데 예, 그냥 저 생각 좀 하고 있으니까 같은 씨께서 그냥 부담 갖지 말고 우리 얘기해 멜랑콜리에 이제 자 멜랑콜리의 비타민 지금은 이제 이름을 개명했어요. 예, 개명했어요. 비타민에서 뭐로 바꿨죠? 심각김치. 근데 개명하신 이유를 여기서 설명하셨나요? 옛날에 했는데 다시 한번 하시죠. 다시 한번.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시니까. 이제 글로벌이기 때문에 김치라는 단어를 써서 더 글로벌화 하려고 그렇게 바꿨어요. 그리고 갓김치는 김치 중에 최고 갓 G.O.D. 외국 사람들이 올 때 네. 신의 김치. 신의 김치. 아, 그리고 거기서 한 번 더 신김치 할 때 네네네. 신갓김치 해서 두 번의 다시 갓을 두 번이네. 넣어서 이제 신신. 최고로 열심히 해보겠다. 예. 더블신. 네. 그런 생각으로 하겠습니다. 아, 멋집니다. 글로벌. 잘 자 그럼 우리 됐습니다. 신각김치님은 최근 그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일과 관련해서 어때요? 좀. 웹툰 쪽은 아무래도 더 이제 공연이나 이런 형태가 아니니까 이제 해서 이제 많이 더 잘 된다는 얘기도 열심히 있는데. 더 열심히 하게 되는 조금 계기가 되고 있어요. 매출이 더 올라갔다는 얘기죠. 네? 솔직히 올라가지 않았나요? 그렇진 않아요. 유지. 유지 왜냐하면 유지가 어디야? 그냥 똑같다는 얘기 아니야? 전체적으로 유지가 어디야? 지방의 유지도 예. 좋은데 지방의 유지도 좋고. 형님,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형님. 그런가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더 막 잘 된다고 해도 마음이 되게 불편할 거예요. 불편한데 기분은 좋고. 예. 그렇지. 아, 그런가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행복해야지. 네. 뭐 모이려 갖고 틈을 타서 더 잘 되는 거는 오히려 좀 더 마음이 아플 찝찝하긴 거예요. 하겠죠. 다 밖에서 굶고 있는데 나만 배부르면 기분은 좋겠죠. 아니, 이게 기분 나쁜데 기분 좋고 막 그런 거. 저희 같은 경우는 직격탄입니다. 공연, 음악 쪽. 가뜩이나 대중음악계 중에 그 인디 뮤지션들이 사양산업이라는 얘기를 저희끼리 해요. 이거 음악 사양산업인데 왜 하냐. 하려면 그 드라마 음악이나 게임 음악. 이쪽은 지금 호황입니다. 드라마는 지금 드라마 음악 감독을 못 구할 정도로 굉장히 수요가 많은데 이 우리 일반 그 순수 창작 대중 예술 쪽은 지금 뭐 TV 틀면 나오는 게 리메이크 트로트, 리메이크 트로트, 7080 탑골 트로트. 새로운 음악이 나와도 듣지 않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지금 힘들기 때문에
옛날에 좋았던 그 어떤 그 젊었을 때 그 감성, 네. 그때 걸 듣고 그 추억을 아련히 젖으면서 소주 한 잔 기울이지 요즘 젊은이들이 고민하는 문제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맞는 말씀. 제가 이번에 아시안 탑밴드에 가서 이제 신인 뮤지션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이 실용음악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용음악가 많았기 때문에 엄청 많잖아요. 테크닉적으로 와. 굉장히 훌륭했어요. 예전에 거기까지였어요. 옛날에. 네. 근데 지금은 그때는 거기까지고 그 창작품 네. 그거는 그냥 애매했어요. 네. 왜 말달지 않은 노래가 안 나와 얘네들한테. 그 어떤 그 치고 올라오는 감성. 연주 잘하는데.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너무 좋은데 아. 그 차 안에 그 내부에 들어간 감성이 없는 거야. 뭐 여기 딱 하면 또 약간 문간에서 찍힐 것 같고 막 그런 사람을 위한 그 감성 품어안는. 근데 어저께 제가 느꼈을 때는 굉장히 요즘 젊은 뮤지션들이 네. 감성도 훌륭해져가지고 이제 이게 그 BTS라는 그 팀의 영향이 이렇게 크구나. 다들 그걸 보고 있더라고요. 그 희망을 국내에서 안 하고 이렇게 넘어가려고. 그래서 아시안 탑밴드로 왔겠죠. 그런데 하여튼 여튼 이 코로나로 인하여 그 저희는 직격탄을 맞아서 지금 거의 업종 전환하는 뮤지션들도 많고 직장을 구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네, 뭐 대단한 구체적으로 우리 탑카페 김재국 씨는 어때요? 좀? 저는 그나마 이제 25년 동안 해온 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요 저작권이 또 예, 수입이 그 있죠. 치고 달려라 이 노래 이 노래가 이제 그러니까 저도 갓김 씨처럼 그 마음이 아파요. 기분은 좋지만 마음이 아픈데 기분이 좋고 뭐지? 이상한 거예요. 올해 행사 없었잖아요. 행사는 하나 있었는데 하나 있었나요? 가서 이제 뭐 유튜브 하라 그래서 말하라고 그래갖고 이제 비대면 뭐 이거 준다니까 달려갔죠 바로. 달려가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도 행사하시면 그 행사費도 꽤나 짭짤하게 받는. 그게 거의 주수입이죠. 주수입인데 주수입이 끊겼는데 근데 왜 좋아하세요? 주수입 끊겼는데.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거 근데 처음에는 황당했는데 지금은 그냥 적응이 됐어요. 그래서 약간 손을 놨다. 예전에 이제 뭐 세 번 술 마실 때 2번 제가 술 살 거 3번 사거나 줄여야죠. 어떻게 뭐 방법이 없으니까. 옛날에 이제 후배들 만나다가 지금 선배들 만나고 선배들 만나면 좀 덜 쓰니까 그런 식으로 좀 얍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갓김치 작가님은 사실은 뭐큰 타격 같은 건 없으시잖아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스토리잼 회사가 플랫폼은 왜? 비대면 서비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뭐 상승하거나 막 그러긴 해요. 근데 마음이 불편하죠. 근데 크게 봤을 때 그 돈 주고 만화를 보는 사람들이 돈이 없는데 결국 누가 결국에는 낮아질 거예요. 그렇죠. 이게 돌질 않죠. 돈은 돌아야 되거든. 맞습니다. 우리 저 박스 같은 경우는 한 달 전인가요? 네. 한 달 전부터 그 제주 만화 네. 그 뭐죠? 제목이 뭐죠? 제주 해남이 아니라 뭐였죠? 제일 많은데 제일 미스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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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좀 어떻습니까? 반응 좋습니다. 예, 많이들 보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매출은 이게 좀 또 언제 나온다고. 들어옵니까? 예, 뭐 봐야죠. 이번 달 들어오면 정상. 제가 시원하게 한번 쏘겠습니다. 근데 아니 뭐 그게 댓글도 제가 어제 봤는데 네. 반응들 괜찮더라고요. 진정성 있어요 만화. 네. 예. 본인이 겪은 거라. 네, 부작이라서 아무래도 신작을 빨리 연재를 해야죠. 이게 좀 네. 짭짤한데 신작 준비 다 끝났고요. 이제 조만간 지금 이제 어느 정도까지 썼나요? 거의 다 끝났어요. 다음 주 끝납니다. 아예 다 끝내버리고 바로 납품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만화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니까 원래 작품을 준비한 다음에 그렇죠. 연재처를 찾는 거예요. 네. 다 준비를 끝낸 다음에 그래서 네. 작품 이제 끝냈습니다. 그래도 뭐 했네. 그럼 넘기기만 되는 거예요? 네. 또 안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심사를 받아야죠. 그쪽에서. 네, 보고 재미있다 그러면 우리 플랫폼에서 연재하자고 이런 제안이 있을 거 근데 아닙니까? 아직 100% 만들지는 않은 거죠?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100%에서 여러 다양한 매체에다 넣어보고 뭐 떨어지면 또 놀아야죠. 너무 오래 돌아갖고 이제 연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우울증 왔었어. 요즘 다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 우울증이야. 맞아요. 예. 근데 그 재무님 보면 네. 그 공연계나 이런 분들이 좀 약간 불만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그 이태원 사태가 나기 전만 해도 클럽에서 그렇게 위험한데 막 모여갖고 춤을 추게 하면서도 공연 같은 경우 좀 떨어져서 보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무조건 이제 막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예술은 그냥 좀 약간 만만한 굳이 거죠. 사람들을 하는데 이게 뭐 필수적인 게 아니니까 일단 여기부터 막고보자 뭐 이런 약간 마인드도 있다 뭐 이런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정확히 꿰뚫어 보겠어요.
지금 제 주변에 이제 클럽이 이제 이게 부비부비 클럽 말고 공연 보면서 공연 이제 클럽. 맥주 한 잔 마시고 차 한 잔 마시는 클럽인데 그런 클럽들이 지금 폐업 절차 밟는 것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15년 정도 일한 클럽 FF라고 홍대 유명한 데가 있어요. 아시죠? 라이브 유명. 예, 거기 라이브 클럽으로 신인 밴드들이 처음에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왜냐면 유일하게 평일날 공연한 데거든. 다른 클럽들은 주말에만 합니다. 거기부터 단다고요, 설마? 아니, 닿진 않아요. 근데 거기서 엔지니어를 15년 하던 친구가 네. 엊그저께 그만뒀어요. 아. 그래갖고 이제 한 짤막한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너무 안타깝다. 여기서 뼈를 묻고 싶었는데 이제 다른 무슨 구청에도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공연장 그걸 관리하는 엔지니어 좀 관리하는 걸로 이제 안정적인 월급을 받으면서 가게 됐다고. 뭐 이제 그 댓글에는 그런 것도 있죠. 아, 본인이 그래도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좋은데 그런 게 있는가 하면 또 그래도 이제 안정적으로 사셔야죠. 나이도 있는데 뭐 여러 가지 글이 있는데 그만큼 이제 지금 업종 전환하시는 분도 많고 그 잣대를 뮤지컬은 떨어져서 보게 하고 그러니까. 극장은 되고 공연장도 마스크 쓰고 하면 되는데 못하게 하고 이 기준을 누가 왜 저렇게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되고. 근데 아마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공연 같은 거는 이제 소리 지르는 것 때문에 샤우팅이라는 것 때문에 뮤지컬도 마찬가지. 뮤지컬은 아니 그러니까 공연하는 사람들 말고 떼창 말씀하신 거죠? 네,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대한민국 그 공연 문화에 그 전 세계 아티스트들이 와서 노래를 안 한대요. 노래 안 하고 그냥 뭐 에스타트리나이다나 비바람이 난다면 딱 펴요. 그럼 그다음부터 안 불러도 자기들끼리 다 부르니까. 안 올라갈 때 이제 딱 이렇게. 아 그래서 그 우리나라 그 공연을 갖다 진정으로 이제 목소리 듣고 싶어하는 공연 보는 분들은 제발 너희들 노래 내가 니네 노래 들으려고 15만 원 주고 들은 게 아니야. 저 가수 노래 들으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안 들려.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충분히 공지를 해서 떼창을 금지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코로나인데 누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도 예전이랑 많이 바뀌어서 남한테 피해 주는 거 되게 예민합니다. 특히 요즘 젊은 애들은 가다 스치기만 해도 죄송합니다. 우리 틀딱들이나 지나치고 딱 어디 여기 서 있어 내가 이러지. 젊은 친구들은 예의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예의가 발라요. 그만큼 그 우리 세대보다는 그 윗세대의 분노를 덜 보고 자랐으니까.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 대면 공연을 하면서 이것만 좀 주의하고 떼창 금지랑 뭐 이렇게 뭐 슬램이라든가 몸 부딪히는 거 있잖아요. 과격한 공연 문화. 그런 것만 하지 않고 하게 해서 만약에 그랬는데 막 떼창한다 그럼 그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저도 그거 동의하는 게 네.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란 것도 1단계, 2단계, 3단계 있는 것처럼 만약에 지금 현재 확진자 수가 이제 뭐 몇십 명 단위로 떨어져갖고 사회적 거리 1단계 정도로 가면 네. 이제 이런 공연 같은 경우도 순차적으로 열되 아까 얘기했듯이 몇 가지 규칙을 정하는 거죠. 마스크 무조건적으로 착용하고 샤우팅 금지를 해야 돼요. 맞아요. 보려면 샤우팅도 금지하고 당분간은 예. 이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서는 감상하는 것 정도까지만 이제 우리가 좀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공연장에서 지금까지 뭐 공연도 안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공연장에서 이제 감염된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 교회에서는 수천 명, 8천 명인가? 그렇게 됐는데 지금 종교기 때문에 못 막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게 교회부터 막아야 역사적으로 된다고 되는 생각합니다. 거죠.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교회 막아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기 뭐 개종하신다. 아직 개종은 아직 안 하셨나요? 지금 부모님이랑 개종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정말 심각하게 하신다. 그건 아니지 않냐. 근데 개종해도 전 천주교예요. 천주교가 걸린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걸 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그래도 야 모태신앙 49년 했는데 좀만 더 가보자. 그래서 고민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문화예술인이 아니니까 특별히 할 말은 없고요. 자 그럼 우리 그럼 바로 두 번째 주제로 들어갑시다. 빠르다, 좋다. 네. 네. 네, 그런 좋습니다. 일단 뭐 코로나 우울한 얘기만 하지 말고 네네. 근데 또 우울한 주제이기도 한데 최근까지 이슈됐던 게 네. 이제 정부에서 네. 이른바 4대 의료정책을 시행한다고 하니까 의사들이 네. 총파업을 해갖고 굉장히 큰 이슈가 됐는데 다행히도 어제 오늘 계기로 해서 다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번 그 건과 관련해서 네. 의료인이 아닌 우리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기서 각자 생각들
어떤 걸 느꼈는지 좀 듣고 싶긴 해요. 저도 제 얘기를 하고 싶고. 네. 마지막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객관적으로. 아니요. 마지막이 아니고 중간중간에 아무 때나 예, 아, 끼어서 그러시죠. 한상 토론을 하자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네, 일단 뭐 가장 말이 많은 우리 저 타카피의 김재구 씨. 이쪽 보면, 트릭이시네. 이쪽 보면서 타카피 김재훈. 조금 있다 하고 조금 이따. 이거구나. 먼저 우리 신각김치는 야 아. 우리 더블갑 예.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블갑님. 볼 때마다 라면 생각나요, 라면. 먹고 싶어, 같이. 신각김치는 라면. 이 형님 왜 안 오시죠? 재밌잖아요, 이거. 라면 생각나는 거. 아, 신라면. 딴 생각했구나. 딴 생각. 이게 원래 다 재밌는 건데, 나 이 형님 안 웃을 때마다 좀 당황하거든? 왜 그러는데 딴 생각 하시는구나, 항상. 아쉽습니다. 다음 질문 생각하고 있을 텐데. 네, 그러시면 죄송합니다. 코로나 저는 네. 블루라. 뭐 이번 사태를 떠나서 의사라는 그 직종은 직업군은 무조건 지속적으로 계속 늘려야 하는 직종이에요.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산업도 기간 산업은 계속 힘써서 늘리듯이 이거는 생명과 직결되고 유사시에 이런 코로나 같은 경우도 보세요. 굉장히 의사가 많았다면 네. 더 빨리 그럼요. 나올.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그 명예직이고 굉장한 봉사직이라는 맞습니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사명감이 때문에 없으면 할 수 없는 직업이죠. 네. 그냥 이거는 어느 때와 상관없이 국가는 계속 늘리는 정책을 하고 그러니까 숫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이 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일단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자, 간단하게 4대 정책이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일단 이제 네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 방금 우리 신각김치가 얘기했듯이 의사 숫자를 늘리겠다는 건데 네. 그거를 어떻게 늘리냐면 고등학교에서 의학과 지원을 할 때 정원 수를 1년에 400명씩 늘리겠다는 겁니다. 10년간. 지금 현재는 정원이 3,053명인가 3,083명인가 3,000명이 약간 넘어요. 네. 매년 3,000명이 좀 넘는데 갖다 1년에 400명 늘리니까 10%를 좀 더 넘게 늘리는 거네요. 이렇게 해서 10년 동안 총 4,000명을 네. 늘리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 네. 현재는 공공의대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국립서울대도 있고 뭐 다 있지만 공공의대라는 개념은 아니고 그냥 일반 의대죠. 근데 공공의대를 따로 만드는 거는 한 개가 될지 두 개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서남의대라고 옛날에 서남대 49명 정원이 있었는데 이게 그 공중으로 흩어져 갖고 네.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TO가 있기 때문에 그걸 살려서 그것부터 시작해서 공공의대를 만들겠다는 건데 공공의대를 만드는 목적은 대부분의 의사들은 뭐 개원해서 자기가 돈 벌거나 아니면 큰 병원에 취직하거나 이런 중심으로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코로나와 같은 사태가 발생을 하니까 공공기관에서의 의사 인력이 너무 부족했었다. 그리고 특히 그 비인기과죠. 기피과라고 있어요. 흉부내과. 감염내과가 네. 대표적이고 아, 감염내과는 의사가 진짜 별로 없어요. 한림대 그분 스타 됐잖아요, 이번에. 이제가 예, 스타가 됐죠. 네. 저와 함께. 아닌가요? 아니야, 맞습니다. 저랑도 근데 많이 형이 이번에 된 거 아니죠? 형 원래 스타였고. 죄송합니다. 형이 구스타, 신스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내가 한마디 하면 5마디 해버려갖고. 아니 그냥 근데 맞는 말이야.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형님 되셨나 그래서 헷갈려가지고 아, 제가 예. 혹시 맞아요. 우리 시청자분 헷갈리실까봐. 이거 저도 놀라지만 아무튼간에 감염내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그다음에 흉부외과, 뭐 신경외과 이런 데는 진짜 잘 안 가려고 그러거든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나온 거 아니에요, 진짜. 맞아. 거기 나온 4명. 그리고 이제 뭐 5명이구나. 그 생명공학 하는 연구 쪽 기초의학 네. 생화 생리학 뭐 해봐 이런 쪽은 이른바 돈 안 되는 과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들 그런 인력을 의사 인력을 양성해서 공공의대를 만들겠다. 네. 근데 그래서- 그걸 의사들이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세요. 들어보셔야 근데 이 돼요. 아, 공공- 열받네. 그러니까 설명을 내가 드린 거야. 네. 정부에서 네. 공공의대를 만들어 갖고 그 인력들은 이를테면 뭐 최소한 10년 이상 네. 의무 복무하게 하는 거예요. 공공의료기관이나 네. 그 지역에서 이렇게 할 수 네네네. 있도록.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는 뭐, 그것도 뭐 의사들이 굉장히 좀 문제 제기하는 건데, 한방 첩약 급여와 시범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그 첩약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100% 돈을 다 내고 그랬는데 네.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그 중에 이제 60% 70%는 국가에서 대주고 네. 우리는 본인 부담금은 줄이고 네. 이걸 해달라는 거예요. 네. 한양에서. 근데 이제 의사들은 기본적으로 그게 400년 전, 500년 전 그런 민간요법에 의한 건데 네. 과학적으로 그 효능이 입증 안 된 거, 안전성이 입증 안 된 거를 어떻게 그거를 국가 돈을 쓰냐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마지막이 비대면 원격 진료라고 해서 네. 그러니까 화상으로 진료를 하는 거 네. 이런 걸 또 의사들은 또 반대하는 기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대원과는 이렇게 되면 초토화된다. 네. 왜냐면 서울대병원을 다니고 싶으면 그냥 화상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가까운데 안 간다는 거죠. 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너무 단순화시킨 아니, 얘기지만 많이 알아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절대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해서 대한의사협회에서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해서 1차, 2차까지 갔다가 3차 예정됐다가 협상이 돼서 타결이 됐는데 일단, 예. 문제는 대한전공의협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네. 전공이라는 게 뭐냐면 레지던트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 젊은 국과 의사? 전문 트레이닝을 받는 사람. 네. 참고로 이걸 좀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봐 이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여서 그 시스템을 말씀드리면 의예과 딱 들어오면 2년 동안 의예과라는 과정을 겪을 거예요. 네. 그때는 기초 과목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본과라고 해서 4년을 그 다음 4년을 네. 이제 제대로 의학을 공부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번에 의사 국가고시 치잖아요. 지금 네. 치고 있는 네. 거거든요. 그거 통과하면 내년 2월, 3월에 의사 자격증 나와요. 네. 네. 그걸 이제 MD라고 해서 메디컬 닥터 의사 자격증이거든요. 네. 근데 그것만 있으면 우리나라에서는 개업이 가능합니다. 의원으로 가능하죠. 의원도 가능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일반이에요. 전문이 안 되고. 전문의가 아니니까. 네네. 근데 대부분은 우리나라는 70% 이상은 다 전문의 과정 밟아요. 네네. 그래서 대학병원급의 인턴을 1년을 하고 네. 1년 지금 이제 말이 되는 가을 정도에 돼갖고 여러 과를 한 달씩 돌아보다가 네. 자기가 마음에 드는 과를 정한 다음에 시험을 또 봐서 네. 경쟁을 서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과, 외과, 저 같으면 가정의학과 전문의 시험을 쳐서 합격이 되면 그 이듬해부터 레지던트, 전공이라고 하죠. 네. 전공의를 보통 3년, 4년 정도를 하고 마지막에 시험을 떠서 전문의를 따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대한의사협회는 총파를 풀었는데 네네. 아까 얘기했던 대한전공의협의회, 네. 레지던트 네. 이 협의회는 우리랑 합의하기라는 내용이랑 내용 조항이 좀 다르다. 우리랑 상의 없이 왜 최대집 회장은 월급연행을 하면서 혼자 진행을 했냐. 이거에 반발해서 2, 3일 동안 네. 파업을 계속 유지하다가 결국에는 하는 게 부딪히고 그래서 당분간 후퇴, 작전상 후퇴해서 다시 복귀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그 또 의대생 4학년 학생들 지금 시험을 봐야 되는데 거의 85% 가까이가 거부를 했어요. 지금. 네. 지금 그게 이제 현재 근데 문제가 그거 되는 사실 상태입니다. 궁금하게 하는 게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최대집 회장이 좀 꼴통이기 때문에 이걸 끌고 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지금 젊은 전공의들하고 그 지금 의사고시를 보려는 학생들이 지금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런 지금 마지막에는 그렇게 됐죠. 밥그릇 아니, 그러니까 자, 그래서 미래가 한참 남은 애들이고 에, 사실은 그래서 1년 끈다는 거는 굉장히 정부에서 이런 의료 정책들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의사들이 반대하는 건 뭐냐? 첫 번째,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거는 지금 정부의 논리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런 코로나19 같은 상황이 됐을 때 의사가 좀 부족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근거로 다른 OECD 국가 평균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4명 정도가 되는데 의사가 네. 우리나라는 2.4명 내외 정도로 현저하게 적네요. 한 명이죠. 굉장히 꼴찌 근처예요. 아주 거의 현저하게 꼴찌예요. 예. 36개 국가에서 한 33등, 4등 할 거야 아마. 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 봐라. 다른 나라랑 비교해도 우리나라는 너무 의사 수가 적기 때문에 확대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나왔는데 의사협회에서는 네. 어떤 부족하지 반론을 제기했냐. 인구 감소율. 그렇죠. 인구는 네.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네네네. 앞으로 감소할 텐데 최근 10년 동안 의사 인구 증가는 OECD 다른 국가에 비해서 계속 올라오는 상황이다. 네. 그래서 앞으로 5년, 10년 후가 되면 다른 OECD 국가랑 비교했을 때 1000명당 의사 수가 오히려 좀 더 차이가 좁혀지거나 그걸 넘어설 것이다. 이런 논리를 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공공의대 같은 경우는
공공의대를 뽑는 데서의 절차 문제를 갖고 문제를 삼았어요. 의사협회에서. 뭐냐면 처음에 공공의대 계획 안에서 초기에 뭐라고 했냐면 시도지사의 추천이나 맨 처음에 그렇게 나왔다가 좀 이상해요, 그게 그거는. 바뀌었어요. 그건 뭐로 좀 바뀌었냐면 이제 유공자?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또 추천 요걸로 바뀌었다가 아, 그것도 반발이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네. 8월 말에 정부에서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의 예로 그 제시한 것 뿐이었습니다. 그거는 국회에서 입법하는 과정에서 정해집니다. 이렇게 지금 해결이 되고 있어요. 그건 저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거는 의사협회에서도 너무 좀 과도하게 반론을 제기한 경향이 있었는데 정부에서는 이런 비판이 있어요. 정부가 사실 그렇게 하다가 계속 반발에 부딪히니까 말을 바꾼 거 아니냐 이걸로 이제 논쟁이 됐던 상황이고요. 자 여기까지가 배경입니다. 근데 처음에 그걸 누가 생각해낸 거죠? 누가 추천해가지고 공공의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제 그거는 이제 아마도 네. 공공의대를 다른 일반 의대 뽑는 것처럼 네. 그냥 시험 성적만으로 예. 뽑는 게 아니라 네. 그 각 지역 사회, 네. 지역 사회의 그 아. 인재들을 모으기 위해서 각 시도지사의 아. 추천.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애초 계획은. 아.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의사들이나 일부 사람들은 보수성 비하시켜서 얘기하잖아요, 지금. 뭐라고 했냐면 이거 완전 뭐 공산주의 빨리 하는 짓이다. 그걸 시민단체 꼬투리를 엄청 잡더라고요. 이렇게 또 일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됐던 거죠. 마치 뭐 독립군 자녀를 갖다 해가지고 뭐 아, 이렇게 맞아요. 해가지고 그랬어요. 그랬고 하면은 그래서 반론을 하는 게 뭐냐면 예. 이제부터 나도 의대 우리 아들 의사 만들려면 시민단체 가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반론을 그렇게 했었어요. 비약적으로 얘기하니까 그걸 누가 처음에 좀 이제 심사숙고해서 그런 어떤 그런 게 들어오지 않게끔 좀 잘 정리해서 납득이 가게끔 해야 되는데 그거를 좀 너무 신경을 안 쓴 것 같아요. 너무 아쉬워요. 저는 이제 늘리는 거에 찬성하는 쪽인데 그거를 늘리는 과정에서 지금처럼 누구의 추천이나 저는 사실 대학교 수시 제도도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아예 없이 저는 대학도 의대도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다만 오히려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더 정말 고난이도로 해서 정말 열심히 한 사람들이 나오는 형태가 돼야지 들어가는 거 무조건 들어가면 다 성공하게 되는 어떤 명문대 그런 네. 수시제도라 계속 불법만 자행되거든요. 이게 예전에 있었던 음서제도나 결국에는 과거제도로 인재를 뽑아서 나라가 흥했지만 결국에는 과거제도 그 뒤에서 다 나쁜 짓을 해서 불법이 자행되니까 결국에는 나라가 식민지가 되고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스스로도 지금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먹히거든요. 지금도 무서운 전쟁이 다 일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중요한 의사들은 계속 더 늘려야 되고 오히려 늘리고 숫자가 늘어난다고 내 밥그릇이나 너 돈이 적어두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에 맞게 정말 굉장히 힘든 과정을 다 합격하면 국시도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던데 그런 것들이 없이 정말 제대로 된 사람들이 많아지면 우리 소비자는 국민은 그런 분들한테 더 국민연금 더 드려도 더 좋다 이런 여론이 형성될 거예요. 저 역시도 그런 건강보험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아까 수시 이런 거 말씀하셨듯이 취지는 좋은 거잖아요. 네. 굉장히 악용하는 다양하게 사람들이. 이제 뭐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그러는데 북유럽 어떤 나라는 학교에서 숙제를 안 내준다고 그래요. 숙제를 안 내주는 이유가 집에 가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대학 교수인 부모가 숙제를 도와주면 확실히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고 거기서부터 애들이 불공정 경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니까 학교에서 배운 것만으로 경쟁을 하게 하면 얘들이 이제 진짜 얘가 잘하는 애인지 이쪽에 재능이 있는 애인지 파악이 되잖아요. 근데 네네. 지금 보면 이제 일단은 갓김치님 말대로 늘리는 건 좋은데 이게 과연 공정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건 서로 의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과연 어떻게 하면 이게 진짜 공정한 건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양쪽 다 저는 실패했다라고 보거든요. 정부도 굉장히 의사들을 안 믿기 때문에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그 장관께서
의협을 사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이건 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러니까 대화를 그 명분을 속으로 얘기해버리니까 겉으로 얘기해버렸네. 얘기해버리면 안 되잖아. 속으로 얘기해야 되거든. 야 너는 내가 어떻게 힘들겠어. 그런데 그걸 얘기해버려. 와. 또 의사대로 당신들 이렇게 의료 사회주의 야, 빨갱이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러다 보니까 낯설어.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낯설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 또 이제 우리 입시제도와 관련한 문제까지 또 맞아요. 언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약간 그 의료제도와는 멀지만 입시제도에서 간단하게 또 한번 좀 먼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아까 그 4대 정책과 관련해서는 세 번째, 네 번째는 아주 큰 심각한 이슈가 되긴 했지만은 합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로 처리를 못했고요. 1번이 제일 커요. 1번, 2번. 1번이, 예, 1번, 2번. 1번.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결국에 가장 최근에는 정부에서 아직까지 학생 선발하는 데 있어서 정해진 바는 없다 해서 그걸로 일단 무마는 된 양보했어. 네, 그리고 나중에 하겠다. 그럼 네. 결론적으로 남는 건 딱 1번이에요. 그 보고에 대해서는 좀 이따 제 네. 생각을 말씀드릴 거고요. 네. 그거 전에 자 우리 박스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제도 대학 입시 제도가 어떤 혹시 잘 모르는 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면 왜냐면 우리 아들이 고3이에요. 어머나. 조금 알게 됐는데 우리 때는 어땠습니까? 우리 아마 뭐 학력고사. 여기까지는 다 학력고사. 학력고사. 우리 박스는 저만 수능이네. 수능이었고. 네. 저도 수능. 아, 어? 수능이었어요? 수능이에요? 시작이 한 살 차인데? 한 살 차인데 그때 수능. 뭐 딱 그때 시작했나? 마지막이구나. 그 한 오수 한 거. 작품을 하느라 한 아, 1년 재수를. 아, 재수? 1년 다음에 갔어요. 그럼 74년들이 예. 수능인 거죠? 그런가 봐. 왜냐면 저 73까지 아니네. 학력고사를 알고 있어요. 7,5가 7호. 1회. 그럼 두 번 나셨네. 두 번. 왜 한 번이라면서요? 시험을 한 번 봤어요.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어. 재수할 때. 죄송합니다. 다음에 시험을. 화나신 거 아니죠? 그래서 어차피 3개월 다니다 안 다녔거든요. 우리 학교 선배였는데 그만뒀어. 자, 거의 그래서 다 정리를 바꿔라. 해보면 우리 지승호 작가님은 84학번이에요. 84. 84학번. 예. 그때 학력고사 세대. 저는 원래 87학번이어야 되는데 재수하시죠? 재수했습니다. 아. 88학번으로 들어왔는데 저도 학력고사. 네네. 그 다음에 저는 그 김철국은 대학을 안 갔기 때문에 학번을 몰라요. 나 학번은 자유. 나 그래서 어디 가서 따지면? 학번으로 얘기하면 짜증나 죽겠어. 학번으로 따지면 대충 89나 90 정도가 되겠네요. 90 모르겠네요. 70년인가요? 72년이세요. 72년생? 예. 아니 92년 72년생이면 91학번이에요. 91학번이죠. 92 아닌 91. 그렇죠. 그 정도까지는 학력고사.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그때. 이제 심각김치와 그 다음에 박스에는 네. 네. 이제 수능 세대인데 그때까지도 사실 기본적으로 학력고사 수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신이 작용은 좀 했지만 1등급이냐 몇 등급이냐 했지만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시험. 그죠? 학력고사나 수능 점수를 갔었어요. 네네. 그런데 최근 한 이른바 제가 아는 기억하는 안에서는 계속해서 변화가 생기면서 네. 특히 뭐 전교조 혹은 이제 이른바 좌파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그걸 좀 정부를 맡게 되면서 근데 그 전부터는 그랬지만 더욱더 가속화된 게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너무 시험 점수로 줄 세우기식으로 뽑는 거 이건 진정한 교육이 아니다. 그래서 학생 때부터 시험 성적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들도 거기에 그 하나의 성적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한 게 바로 뭐 자기 뭐 주도 학습 아니면 또 활동들이 있어요. 봉사도 있고 뭐 봉사도 여러 있고 가지. 또 외부에서 시험 공부만이 아니고 뭐 나가서 뭐 웅변 대회도 있을 테고 예. 대회에서 상 받은 거 네.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게 이제 좀 더 확대가 되면서 심화된 게 심지어 대학교 교수랑 같이 매칭이 되었고 연구에서 막 국제학술지에 논문 쓰면 그것도 성적으로 인정을 해줬던 때가 또 이제 그때가 바로 조욱 교수, 조민 딸이 그때가 그 시기예요. 그때는 그러네. 그게 다 점수가 됐기 때문에 누구나 돈 좀 있고 약간의 백 있고 줄 있고 교수랑 잘 알면 우리 애 좀 그 연구하게 해줘.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문제될 게 없었어요. 왜냐면 그걸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결국에 예를 들면 지금 서울대 의예과를 기준으로 할게요. 제가 서울대 의예과를 나왔습니다. 제가 의예과 88년도에 정원이 200명 정도였거든요. 네. 한 해에 200명을 뽑았어요. 전체에서요? 서울대 의예과 서울대 한 과가 과가 200명이나 뽑았어. 많이 뽑았다. 그러니까 나도 전국에서 그때 제일 많이 걸. 뽑았죠. 너도 의예과는. 넣었으면 됐어. 네, 되지는 않아요. 아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혹시 몰라서 또. 경쟁이 있습니다. 근데 또 미달이 될 수 있어요. 예. 그 나오면 200명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뽑았냐면
학력고사나 수능 딱 보고 점수로 네. 높은 사람 순서대로 뽑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전국면 이제 60만 명이면 그 중에 한 500등, 2, 300등 안에, 500등 안에 들면 이제 지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 보니까 135명으로 정원이 줄었어요. 아. 그 정원이 또 어디로 갔냐면 또 다른 지방 의대들을 정원하는데 써왔던 거예요. 아, 전체는 똑같은데 거의 이렇게 15년 나누는 동안 그대로예요. 의대 정원. 그래서 나라에서 늘리려고 하는 거고. 그렇죠. 지금까지는 또 15년인가 계속 그 정체됐었는데 아무튼 130명을 뽑는데 문제는 135명을 뽑는데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바뀌어진 게 아니면 수시와 정시 두 가지로 하는 거예요. 네. 정시란 건 뭐냐면 우리랑 똑같이 시험으로 뽑는 네네. 거 인원 네. 따로 있고 TO가 수시는 수시로 뽑는 수시는 거. 수시로 그렇죠. 수시로 어. 뽑는 게 아니, 뭐냐면 시험 성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평소 고 1, 2, 3학년 때 생활 그 점수들 있잖아요. 네네. 생활 기록부, 네. 자기소개서 네. 그리고 성적도 일부 반영이 되고 예. 종합전별평가에서 어떻게 뽑았냐면 서울대의학과가 70명을 뽑아요. 네. 수시에서 70명. 그리고 지역균형 선발이라고 해서 각 지역에서 또 우수한 인재들은 그 티오를 따로 만들어서 경쟁해갖고 네. 합쳐서 105명을 미리 뽑아놔요. 그러면 정시라고 해서 시험 성적으로 뽑는 게 딸랑 30명 뽑으니까 야. 저때 서울대 의예과 의대 들어가는 거랑 지금 비교하면 10배 가까이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30명 안에 들려면 우리 때는 솔직히 서울대 의학과보다 커트라인이 높았던 과가 뭐가 있었냐면 물리학과나 제어계측학과 뭐 이런 데가 더 높았어요. 커트라인이 340점 만점에 막 315점, 320점 이랬거든요. 왜 거기가 높았어요? 그때는 그게 인기였어요. 인기였어요? 그 당시에는. 오. 그러니까 인기과는 해마다 좀 달라지는데 네. 의대는 그래도 항상 높은 쪽에 속했는데 상위권이죠. 저 졸업하고 10년, 20년 지나면서 탑으로 탑이 돼버린 거구나. 예. 그래서 전국에 있는 의대 다 채워놓고 네. 그 다음에 서울대 다른 과로 이렇게 나와요, 성적이.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시험 문제도 조금 좀 변별력이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만점자가 한 15명, 20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서울대 의예과를 정시로 들어가려면 네. 만점을 맞거나 하나 정도 틀리면 이제 경쟁을 해야 돼. 하나, 두 개 틀리면. 이런 사회가 됐어요. 근데 더 골 때리는 건 뭐냐면 연세대나 카톨릭 이런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1.2점 차이밖에 안 난대요. 변별력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 싶은 건 뭐냐. 네. 방금 심각김치가 얘기하는 게 아니 왜 정시를 아니 수시를 그렇게 많이 정원을 늘렸냐. 왜냐면 거기서도 비리가 있지 않느냐. 실제 그런 게 많이 있다니까요. 돈 주고 무슨 뭐 독후감 쓰기 이런 것도. 이 자식들 말이야. 자 그래서 빡세 뭐 어떻게 피해봤어 거기서? 아니 그 열받아. 열받아. 저 운봉공고 나온 사람으로서 저는 진짜 한 말씀 드리자면은 하여튼 국민 여론이 너무 안 좋잖아요 지금. 뭐 저는 다 떠나서 뭐 입시는 잘 모르겠고 이렇게 근데 의사협회 왜 이렇게 강성입니까? 근데 지금 입시제도는 그냥 넘어가고 그럼 그래 그거는 인사 저는 그걸로 사실 합시다. 입시는 그래요, 좀. 짧게 한 3분만 네. 의견을. 네. 정리를 저는 의대뿐만 아니라 어떤 과목이라도 대학은 그냥 다 입학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과가 있다면. 그리고 다만 그것을 통과될 때 전문적인 직종으로서 통과될 때 그 시험을 굉장히 고난이도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학은 못해도 어떤 물리를 천재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못해도 자기가 물리를 좋아하고 그것을 전문적으로 시험을 선별하는 것들을 해놨을 때 마지막으로 졸업하고 국시를 봤을 때 굉장한 수재들과 그런 사람들만 남을 수 있도록 결국에는 다 들어와도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시험을 높게 하면 굉장히 좋은 사람들만 남고 국가 경쟁력은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시만 통과하면 끝나는 상황으로 자꾸 해버리니까 그렇게 나쁜 행동들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게 지금 실제로 지금 유럽에서 대학들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쉬운데 졸업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나라도 그걸 시도했었어요. 졸정제라고 졸업정원제를 실시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뽑을 때는 많이 뽑아놔요. 그리고 졸업정원은 졸업하는 인원을 정해놓고 그 안에 못 들으면 그 이듬해 졸업하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일리가 있는데 문제는 들어가는 게
각 과마다 선호하는 게 있는데 이를테면 의대를 다들 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도 비슷하지만. 근데 티오 자체가 제한이 돼 있잖아요. 근데 다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오히려 의사들이 더 많아지고 그걸 그래서 양성하는 늘려야 분들이 된다. 또 많아지고 계속 사회에 필요하고 그런 것들은 더 강화되는 것이죠. 그것이 더 그리고 더 인정받고 더 아마 지금보다 훨씬 존경받으면서 돈도 많이 벌면서 국가 경쟁력도 높아지고 근데 이거를 그냥 현재 상태처럼 몇 명만 해야 되라는 식으로 가면은 계속 그 안에선 썩고 부패되고 국가 경쟁력은 계속 낮아지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아지고 그런 상황. 그래서 저는 좀 그런 형태를 좀 제안해 보고 싶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과연 의대 정원 확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일단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당연히 다른 늘어나야 OECD보다 된다. 적어요. 아니요. 네. 잠깐. 아니, 그러니까 늘어나야 된다. 아니니까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일단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네.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당연히 낮은 건 인정. 그러니까 낮으니까 늘려야 아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들어보라고. 아니랍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맑게 들어서. 낮은 건 맞는데 네. 부족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말장난인 것 같죠? 네. 지금 말장난 하시나요? 장난하고 들어가거든요. 자, 우리 한잔 하자. 콜라입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콜라입니다. 네, 콜라. 이거 콜라가 근데 맛이 조금. 제로입니다. 제로를 해서. 가서 흑설탕 좀 갖다 와, 흑설탕. 아니, 그건 아니고. 흑설탕 갖다 와. 자기 맛이 왜 이러나 했는데. 그럼 흑설탕 넣어먹으면 맛 비슷해요. 예. 근데 의사 그 고난도의 네. 실력을 가진 의사분들이 많아질수록 인도 같은 경우는 의사를 막 수출하잖아요. 프랑스에서는 인도 의사들 많이 쓰고 쿠바에서도 의사 많이 수출한다고. 그런 식으로 국가 경쟁력도 높아지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오히려 뭐 제주도나 뭐 인천 이런 곳에 유치해서 치료해주는 그런 좋은 그런 의료 산업도 발전시킬 수 있고 저는 더 좋다고 보는데 더 늘어날수록 그리고 그렇게 늘어나고 영역이 커지면 국가에서도 그쪽 분야에 또 지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근데 약간 부족하지 않다는 게 무슨 그러니까, 말씀이지? 예. 자, 지금 현재 사실은 의사들이 반대를 하면서 내세웠던 것 중에 의사 수 많아지면 우리 밥그릇이 위험해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죠. 그렇죠. 그래? 직접적으로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예, 없어요. 그렇죠. 예, 예. 근데 근데 그거잖아, 지금 원래. 그것 사실 때문에. 내심 그런 부분이 깔려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 젊은 의사들이 앞으로 내가 나갔을 때 네. 정원이 확대되고 의사들 수가 많아지면 밥그릇이 줄어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아니야. 늙은 의사들은 다 해 먹었거든 이제. 괜찮은 이제 다 건물도 사고 했는데 애들은 이제 나 저거 보고 왔는데 갑자기 이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생각할 뭐 하는 맞아. 나 좆됐네 이거 아니야. 딱 그 말, 그 네, 말씀 오. 지금. 자 그런 배경이 있는데 자 그럼 한번 진짜 따져봅시다. 네, 팩트 체크. 자, 서울만 아니 서울이 아니고 경기죠 여기 경기. 네. 경기나 서울은 수도권이니까. 네. 딱 빡센의 집에서 문을 열고 딱 나왔어. 자 의원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 네. 어렵나요 의원 찾기? 쉽죠, 너무 쉽죠. 너무 쉽죠? 많잖아요. 참고로 제가 2002년도에 이 얘기 군의관 마치자마자 한 번만 더. 대원을 했었어요. 아, 관악구 아니 노총에 오늘 갓김치 시장 저는 못 들었으니까 얘기해 주세요. 네. 간단하게 관악구에. 대원했다가 예. 10개월 만에 망했습니다. 왜요? 환자가 없고 경쟁이 많아서. 그럼 명수형 형님. 비뇨기과인가요? 형님 전라도 해나? 여기서 비뇨기과 가정의학과. 아이들이 아까 명수형. 아니 뭐 쫄망했다. 해남 그런 데로 내려가시면 그러니까 해남 가도 되잖아. 그 얘기도 해드릴게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딱 들어왔을 때 지금 이게 아주 전형적인데 이걸 설명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네요. 내 얘기가. 관악 드림타운이라고 5,000세대 아파트가 새로 생겼어요. 네. 그 당시에. 근데 거기에 메인 상가, 주상가에 보니까 제 기억으로는 내과 하나, 이비인후과 하나, 소아과 하나 이렇게 3개가 있었어요. 네. 보통 우리가 개원할 때 1,000세대 정도가 주변에 있으면 개원 의원 하나 정도면 이른바 먹고 살만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1,000세대면 대략 3,000명 약간 안 되잖아요. 요즘 뭐 3,000명 내외가 되겠나? 그 정도면 먹고 살만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대충.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5,000세대인데 내과,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약간 비슷비슷한 감기나 뭐 흔한 질환 보는 과들이니까
2개 정도는 들어와도 된다 이 말이지. 네. 그래서 딱 봤더니 주상가는 다 차 있어갖고 더 이상 그 임대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마침 거기에서 한 3, 40m 건너편 떨어진 언덕에 건물이 한 5, 6층짜리가 5층짜리가 2개가 올라가고 있었어요. 제가 돌아다닐 때 보니까 네. 아니 갑자기 딱 봤는데 결과는 저는 딱 봤는데 근데 이제 거의 지어가고 있어. 네. 설마 병원은 아니겠지 그렇게 그래서 생각해서 근데 생각한 게 아니고 당연히 부동산에 갔지. 가서 공인중개사 갖고 그러니까. 혹시 여기 계약한 거 중에 의원이나 이런 거 없으니까 얘기를 안 해줘. 왜? 얘기해줬고 뭐뭐 있다 그러면 내가 안 들어갈 거야. 아. 고민을 나는 엄청 많이 했어요. 왜냐면 아, 너무한. 야 이거 3개밖에 없는데 그러면 나 말고 2, 3개 들어와도 한 6, 7개 들어와도 내가 또 서울대도 나오고 내가 좀 이거 말 좀 하고 그러면 좀 낫겠지 이런 생각을 또 한 거야. 나이도 네. 있었구나. 약간. 근데 딴 데랑 비교를 해봤는데 영 없어. 그 당시에 그랬어요. 다들 의원이 많으니까 서울 돌아다니는 거니까 지방까지도 갔다 왔죠. 제가 어디 가려고. 근데 딱 계약을 해버렸어. 그래갖고 이제 6월 14일인가 15일날 개원하는 날 딱 그날 딱 봤더니 내가 3층에 있는데 아래층에 이비인후과가 들어갔고 건너편 건물에 소아과, 내과, 한의원 3개가 들어왔어. 네. 총 5개가 추가로 들어왔어요. 이전에 3개랑 5개니까 어떻게 돼요? 8개가 있는 거야. 완전 쫄만. 경직이지. 그럼 5,000세 되면 전쟁이지. 어느 몇 개는 갈라먹기. 죽어야 돼. 네. 갈라먹기를 하는데 네. 죽어나는 거야. 근데 그 5개가 비슷한 과들이잖아요. 감기부터해서 뭐 통증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 보는 거야. 버텼어 열심히. 근데 저는 참 운도 없는 게 그때가 언제입니까? 2002년 6월이니까 월드컵을 월드컵이야. 막 하고 있을 때야. 그때 나는 이제 우리 뭐 16강도 못 가고 뭐 끝나겠지 했는데 8강 올라가고 4강 올라가고 6월 말까지 환자들이 우리 의원에 안 오고 다 광화문 나가 있는 거야. 안 아파. 엔돌핀이 돌고 막 도파민 수치가 높아지고 사람들이 안 아파. 더 건강해지고. 더 건강해져. 미치겠네요. 그래서 결국에 10개월 동안 사람들이 환자 안 평균 아파. 20명도 못 보고 접었습니다. 쫄망. 아. 1억 5천 말아먹었죠. 1억 5천 말아먹었죠. 아. 물론 뭐 물리치료기에 다시 팔고 그래갖고 조금 뭐 그 회수는 돈을 했지만 그 저기 처갓집에서 빌렸다고 아니요 알고 하나은행에서 제 개인 아니라는 와이프 집이 뭐 그렇게까지 별로 아는 게 없네, 나. 제대로 아는 게 없어요. 어. 들었어. 아니,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가 웃으면서 했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아까 나가보면 서울, 경기 물론 약간 그 지방 가도요 웬만한 도시에는 다 많아요 지금. 물론 아주 진짜 시골들 그런 데는 의원이 당연히 없지. 읍내까지 나와야 되지. 그런 거 아닌 이상은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접근성이 우리나라는 좋은 편이에요. 네, 좋은 편이. 왜 그런지 아세요? 인구가 이게 왜냐면 바로 그거예요. 수도권에 인구밀도. 인구밀도 그쪽으로 몰리기 우리나라는 때문에. 좁은 땅덩어리에 음.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작긴 하지만은 밀도가 엄청나게 높으니까 적은 곳에서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하게 하면 10명의 의사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뭐 1헥타르 아마 1000헥타르 안에 그러니까 의사 10명 그다음에 뭐 주민 10명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사실은 의사 한 명에서 10명 다 봐도 되잖아요. 근데 땅이 무지하게 넓어. 그러면 1000헥타르에 한 명 살고 의사도 한 명이 있어야 돼. 그 각각이 10군데가 있다고 쳐봐.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인구 10명당 의사가 한 명이 10명이니까 1.0이지. 근데 그게 아니고 인구 10명 한 군데에서 의사 하나만 있으면 되면 0.1명 갖고도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실제로 예. 마지막으로 스웨덴 네네네. 같은 빨리 좀 경우가 빨리 좀. 스웨덴 같은 경우가 질문거리가 너무 많아 우리. 인구 1000명당 우리나라보다 많았고 4명 가까이 돼요. 네. 그러니까 3명이 넘어요. 네. 3명이 훨씬 넘는데 우리나라는 2.4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거를 단위 면적당 1000헥타르당 그 의사 수를 보니까 우리나라는 12명, 스웨덴은 0.9명, 한 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땅이 넓고 퍼져 있고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접근성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의사 수가 많은 나라는 그만큼의 또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우리나라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고
지역 불균형 지방으로 안 가려고 그렇지. 그러잖아요, 의사들이. 그 부분이 문제인데 근데 여기서 정원을 늘리자고 하는데 왜 지들이 지방을 갈 것도 아닌데 왜 그걸 막냐 이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들어보세요. 국민 여론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지금 의사 이거 위험하니까 이 내리고 이거. 의사 편 드시는 거 아니 들어보시라고. 아 의사가 그래서 의사 편들이 저는 그러면 누구 편들이 그렇긴 한데 그래서 열받잖아, 저는 우리 국민 갑자기 의사. 이러면 판사 편들면 이상하잖아. 정원을 확대하지 않고도 네. 제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의대에서 뽑을 때 네. 일부 TO를 갖다가 그걸 용납할까 의대에서 이른바-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야. 지역사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되면 좋죠. 의사랑 좀 다른 의사랑 좀 아, 달라요. 의사도. 의사마다 생각이 약간 달라요. 네. 그래서 나는 한 10%나 이 정도를 지역 의사나 공공 의사로서 할 TO를 따로 뽑으면 좋은데 10%를 밑에 이게 꼴등부터 꼭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혜택을 좀 혜택을 많이 줘야 줘야죠. 돼요. 예, 혜택을. 그리고 지역 의사라고 해서 네. 10년 동안 그 지역에서만 하라는 건 아니고 그래도 안 갈 것 같아. 지역 순환제라는 그래도 거. 안 가고 아니, 네, 그래도 예. 안 가는 게 사실인데. 지역 순환제라는 어떻게 게 있어요. 공부해서 거기 갔는데? 아니 지역 순환제를 2년이나 3년마다 하게 하면서 지역 순환하면서 가끔 수도권도 올 수 있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요.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 어떤 방법을 생각하냐면 이거는 제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생각한 건데 아예 의대를 뽑을 때 다 쪼개서 뽑아요. 아예 처음부터. 어떻게 뽑냐? 기초교수의학과. 네. 그러니까 이 의대는 아 처음부터. 처음부터 아, 교수만 지원하는 거야. 의사는 의사인데. 그 과를 옮기지 못하게. 그렇지. 아, 아니 옮길 수는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트레이닝을 2, 3년 그럼 다 성형외과로 같은데? 아니 들어봐요. 네. 기초의학 교수과가 있고 그다음 기초교수의학과 그다음에 네. 임상교수의학과는 임상교수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네. 개업은 못하게. 네. 그다음에 개업의학과를 만들어놔요. 네. 그거는 개업할 수 있게 해줘요. 네. 근데 그 숫자도 다 적당히 조절을 해놓고 네. 그다음에 지역 공공의학과라고 해서 지역사회나 공공의료기관에만 근무할 수 있게 하는 걸 하는데 문제는 이제 지역이나 공공 같은 경우는 특혜를 많이 주면 돼요. 지역에서 뽑으면 안 돼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 과는 아예 좀 더 급여 수준을 국가에서 좀 더 확실하게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의사들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이제 반대하고 반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이거를 무조건 정원 늘리는 거 반대뿐만이 아니고 공공의대 반대가 아니라 합리적인 방안으로 지금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지금 하루에 1년에 400명 뽑아갖고 300명은 지역의사로 만들고 100명은 아까 했던 그 희귀과나 기피과나 네네. 기초의학과 만든다는 게 지금 정부의 네. 안이거든요. 사실 정부의 안도 따지고 보면 일반 정원 학대를 늘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지역의사 어차피 300명. 없는 데다가 가는 건데 그렇죠. 그걸 왜 막냐는 그러니까 거죠. 그건 제가 알아요. 왜 그것까지 막냐? 자기네들이 서울에서 이제 은퇴하면 지방으로 가야 되거든. 아, 아니, 꼭 그런 건 그런 아니고. 거 아니- 근데 그것까지도 생각. 근데 잠깐 생각해보세요. 너무 제가 집단이 계산을 이기주의야. 해봐요. 진짜 집단 이기주의 지금. 꼭 그런 거 이게. 아니고 그건 오해고. 제가 계산을 해봤어. 그럼 10년 동안 4,000명 의사 늘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현재 12만 명 넘는 의사거든요. 네. 그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아까 2.4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네. 0.1명 정도도 안 늘어나더라고요. 정말로요? 예. 어, 왜냐면 4,000명을 더해봐요. 12만 명 중에 4,000명을 더하면 인구 1,000명당 2.5명 정도가 약간 안 되더라고요. 근데 매년 3,000명이 또 늘잖아요, 원래. 아니 그게 3,020명. 그러니까 그러니까 7,000명이 느는 거죠. 매년. 근데 이제 의사 그러니까 7만 의사 수 1년에 7,000명. 그러니까 예. 저기가 또 있네요. 저기 뭐냐 인구 네. 인구 감소까지 또 고려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좀 더 늘지 않을까요? 1인당 그게? 그렇지. 그거는 내가 좀 다시 한번 7,040명이니까 어. 원래 3,05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원래 매년 늘어나는 그 3만 의사가 3만 명이 되겠네. 그러면 10년 동안 1년에 4,000명이잖아요. 또 돌아가시는 1년에 의사분들도 3천 있습니다. 아. 3천 명. 돌아가시는 의사분들 그래서 3,000원. 그러니까 1년에 400 3,400명이 늘어나지. 34,000명 아니에요? 3,400명. 아. 1년에 1년에 3,400명.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10년이면 34,000이죠. 34,000명이 되죠. 예. 그럼 그러니까 15만 것도 생각해야지. 이제 15만이 되겠네. 15만이 좀 넘는 거죠. 15만이 넘네. 그러면은 좀 날걸요? 조금 더 올라가네. 네. 아니, 올라가네. 내가 계산 계산 안 해요. 계산합니다. 아니, 지금 형이 서울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계산을 그런 못했네. 서원대 아니 서원대? 서원대 같은데? 내가 그 생각을 못했네. 소원대를 너무 무시하시면 안 돼요. 아 서원대가 그런 식으로 나 하면 서원대 로망이야. 자 그럼 계산을 제가 해볼 갑자기. 테니까 또 얘기를 자유롭게 나눠요. 제가 한번 계산을 제가 해볼게요. 좀 아 근데 네. 인구를 또 여기 어떻게 계산해 궁금한 게 되구나. 이제 약간은 좀 어떤 대학
대학병원이나 그런 이제 큰 병원에 들어가면 돈이 좀 보장이 되잖아요. 네. 자기가 개원을 하면 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대부분 어느 정도 근데 기본적으로 평균 대학병원에 남을 수 있으면 대략. 제일 좋지만은 대학병원은 남기가 한일의 불떡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개원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꼭 개원이 좋아서 하는 거죠. 거기에 남으면 얼마 정도 뭐가요? 버나요? 처음 이제 의사 1년차가 되면. 아, 그게 이제 대략 그때 다르고 요즘도 다르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10년 전에 예를 들어서 전문의 딱 따고 가장 낮은 뭐 예를 들어서 전임 강사 조교수 이렇게 들어가면 뭐 한 제가 추정컨대 한 8, 9천 정도 됐을까요? 1억은 안 됐을 거예요. 처음 들어가면. 엄청 네, 높은 높은 돈이잖아요. 네. 8천? 그렇죠. 그러면 일반 애들. 잘 몰라요. 말씀하신 그거 대로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방이나 이제 기피과들을 공무원제처럼 또 국가에서 공무원 의사를 또 뽑아서 거기에 그 정도 되는 수준의 돈을 줘버린다면 저는 거기도 지원을 많이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아닌 게 또 그런 뭘 고려해야 부분에서 되냐면, 어떻게 그러니까 뭘 고려해야 되냐면 제가 그 페이스북에도 떴지만은 사실 왜 다들 강남 집값이 오르겠어요? 결국엔 그게 또 자기 자식들 교육이라든가 주거 환경 이런 거랑 영향이 미쳐요. 이른바 저 시골에 가는데 진짜 문화시설도 별로 없고 그런 데 갖고 아무리 돈을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3억, 5억까지 준데도 뭐 안 간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네네. 아주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지만은 진짜 3억은 준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안 간다. 가기가 겁거리 힘들어지는 게 거기 가면 교육 뭐 이런 거 여러 교육, 가지 그다음 생각하면 환경, 문화, 내 삶 그러니까 낭만 닥터 김사부 정도 돼야 가는 거예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그러지 않으면 되는 못 거죠. 가요. 낭만 닥터. 낭만이 없어. 근데 그래서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의무적으로 공무하는 그 부분은 공공의대라든가 지역의사로 만약에 뽑는 인원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의무 공부를 최소한 10년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10년 하면 뭐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하면 벌써 5년이 지나거든요. 네. 그리고 뭐 40이야, 펠로우라고 해서 40. 전임이 하면 6년이 되면 네. 나머지 4년만 뭐 지방에서 딱 근무하면 그 다음 또는 또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갈 거 아니냐 이런 또 그럼. 비판이 지금- 있는 거예요. 의사편 지금 두고 계신 거죠? 그게 아니에요. 나는 그 무조건 의사편이 이렇게 판다르지 말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하나하나 하시는 것 사안에 같아요. 대해서 나는 네. 지금 그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좀 국민 여론은 알고 계시죠? 국민 여론 알고 있죠. 네, 네. 지금 매우 분노하고 있어요. 의사. 근데 이게 이제 배신감을 많이 느끼고 의사뿐만 있고. 아니라 이 비슷한 게 이 전에 있었는데 이제 그 우버 네. 택시요? 네, 택시도 그랬고 지금 이제 이 다음이 이제 의사인데 이게 아 카카오 택시 말씀하시는 네, 거구나. 카카오 택시. 예. 근데 그것도 결국에 이제 기득권 이게 타다. 원래 사다 타다. 사다가 타다. 원래 하던 그 자기네 없었잖아. 예. 자기네는 이제 왜 이거 못하게 예. 인정해줘야지 왜 다크리스. 자꾸 들어 이런 형태인데 이거는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온 국민이 선택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사실은 집값은 떨어져야 맞잖아요. 네. 근데 누구도 집을 산 사람 입장에서는 떨어지긴 바라지 않을 거예요. 네. 떨어지는 게 맞는데 네. 근데 그 선택에서 본인은 지금 의사분들한테 손가락질 하는 것처럼 대의를 위해서 집값 떨어지는 게 맞으니까 집값 떨어지는 정책을 해야 되고 결국에 삶의 질에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는 게 궁극적으로는 어느 정도 맞으니까 그건 그러니까 그거를 많이 벌면 선택할 많이 수 내야죠.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네.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의사분들을 비난하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위 기득권이나 내가 아싸 나는 되게 지금 꿀 직업에 됐어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적폐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부분이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시민사회나 또는 아니면 자기가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개선이 되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좋은 쪽으로 발전하는 것이 꼭 의사 지금 이 부분만이 아니고 그게 전체적으로 조금씩 이루어졌을 때 저는 우리나라는 국가 경쟁력이 더 높아지고 삶의 질이 확 올라간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지금 이런 것도 저 의사들 뭐
파업 뭐 이런 것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더 나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 그렇죠. 과정이긴 아, 한데. 과정인데 이 과정 아무튼 지금까지 계속 의사가 이겼어요. 지금 뭐 최대집 씨가 뭐 아무리 뭐 강성이고 뭐 대가리 뭐 받고 뭐 강단이다 그런데 옛날 사실 좀 위험하게 예, 내려놓고 찌를 것 같아. 옛날 의사 그 협회는 더 했어요. 지금 더 방송에도 막 자해하고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여기였잖아 뭐 아까 이 정도잖아. 단상에다가. 할복하려는 사람도 있었어요. 옛날 의사 보면 언제 그랬죠? 있었어요. 그 의약품업 얘기할 때 그러는 거예요? 왜 뭐 그런 것 같은 엄청 헐복까지 했었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이 막 난리였어. 막 커터 막 뭐 의사가 아니고 다른 의사 직업 깡패야 아니었어요? 막 이 정도. 약사인가? 아니 그러니까 예전부터 그렇게 네. 강성이었단 말이야 의사들. 왜뭐 이게 근데 참 자기 좀- 이권이 다 되면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옛날에 스크린 커터 저기 할 때만 해도 한국 삭발했네. 영화업자들이 뱀프고 막 그랬잖아. 뱀프고 진짜. 아, 뭐 근데 덕분에 그렇긴 한국 한데. 영화가 발전했어요. 어. 틱톡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 그렇죠. 지금 아무튼 이제 국민 여론이 이거 너무 안 좋습니다. 하필 또 이럴 때 이 코로나 시국에 이거 의사들이 말이야 국민의 진짜 이 목숨을 담보로. 아 근데 의사들이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 네. 아니 왜 코로나 시국에 이걸 하냐. 네. 코로나 끝나고 하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다들- 보자. 근데 네. 지금은 우리도 개고생하는데 왜 지금 이걸 들고 나와서 우리가 파업하면 우리가 욕먹게 해서 하는 거 아니냐. 정부 너무하더라고. 또 의사 말도 그 부분은 저도 좀 일리가 있더라고요. 아, 그런 건가요? 편드는 건 아니고. 근데 어쨌건 이 국민의 그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잡힌 걸로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라고 정부와 그러죠. 의사가 이거 하는 꼴을 보면서 네. 짜증이 밀려오긴 했어요 네. 사실. 아, 너무 짜증나. 예, 누구 편드는 게 아니라 네. 정부와 그 의사협회가 하는 꼴을 보고 야 정말 뭐 누구 말이 맞는지는 차치하고라도 코로나 좀 약 나오고라도 좀 하지 좀 약도 없어 다들 가지고 그런 생각- 지금 전광훈이 미친놈 저러고 있는데 너네까지 왜 그러냐 답답하죠. 그러게요. 네. 네. 그 제가 대략적으로 보면 인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계산하셨구나. 인구는- 네, 조용하셔갖고 뭐 하시냐 했더니 계산 정확히 했어. 인구가 그래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예, 그럼 10년 동안. 몇 천명당 몇 명입니까? 대략 결론. 두구두구두구두구. 한 2.8명 정도? 많이 늘은 2.4명에서 어. 0.4명 내외 정도로 저기 될것 그 같아요. OECD에서 몇이죠? 그 정도면 그래도 이래도 하위죠. 하위죠. 네. 15위? 평균이 3.4예요. 3.4. 15위? 평균이 3.4. 예. 15위가 아니고 원래는 꼴찌 근처였는데 네. 36개인가 되니까 2.8 정도면 뭐 조금 올라가겠죠. 그러나 평균은 아니잖아요. 평균 아래니까 뭐 20위를 넘어가겠네. 이렇게 해서. 아 역시 요즘은 논쟁이 요즘 팩트체크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네. 몇 명이라고요? 지금 2점. 2.83.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2.3 혹은 2.4로 나와 있어요. 2.4고요. OECD가 3.4. 2.83이면은 영국과 캐나다 사이입니다. 26위. 그래. 그러니까 그래도 하위 수준이네. 중위 평균보다는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스트리아가 1위인데 5.2명이고요. 10위가 이탈리아 4명. 20위가 이스라엘 3.2명. 그러니까 한 3.5명은 돼야 그래도 명함 내밀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 얘기하는 거는 10년 동안 이렇게 하면 늘긴 하는데, 근데 이게 제가 계산 안 한 거는 이제 또 시끄럽다는 의사 거 수가 줄어드는 것도 이제 고려는 안 했는데 어쨌든 0.4명 정도 뭐 올라가긴 하네요. 근데 뭐 아주 많이 올라간 거로 보고 뭐 약간은 늘어나는데 네네. 과연 정부가 얘기한 대로 OECD 평균 뭐 아니 근데 제가 볼 때 어렵죠. 한 20년은 해야지. 그렇게 저 형님 되려면. 제가 볼 때는 OECD 평균에 근접하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 시골 총구석에 노인네들 자빠지 아니 너무 힘든 거랑 그런 거 있잖아요. 아 그래서 그래서 맞아요.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얘기는 정부가 어. 논리를 펼 때 우리나라는 OECD보다 의사였다 이걸 논리를 시작 안 했어요. 그걸 안 했잖아. 아예. 맨 처음에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요. 그랬나요? 정부에서. 아, 그래서 더 문제가 복잡한데 그 얘기 할 필요도 없었고 왜냐면 기본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라는 게 예예. 그냥 지역 의사 300명, 네. 공공 의대 그러니까 그다음에 기초랑 뭐 임상 연구하는 사람 100명에서 예. 400명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지역 사회 의사가 부족하고 기초 분야 연구하는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까지 큰 말을 안 했을 텐데 네. 지금 계속 오해가 좀 아 OECD가 그 얘기한 게 근데 그렇죠. 그걸 얘기해야지 국민들이 그래? 이게 나오니까 아니, 정부도 그래서 어쩔 수 오히려 없었겠죠. 반론에 더 부딪힌 거예요. 네, 그 얘기를 그렇긴 차라리 한데 안 하고 지금 지역사회 봐라 의사들이 모자른다. 아마 이 얘기는 반박할
없거든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해도 의사분들은 반대했을 거예요. 그건 뭐 그건 형님이 제일 문제고. 잘 알잖아요. 어쨌든 누구보다. 그건 나중 문제고. 그래서 저는 주장했던 건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내용들에 있어서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거랑도 또 다 일치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젊은 의사들한테도 이렇게 해서 파업했다 할지라도 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들이 원하는 거 얻었다 할지라도 달라질 건 거의 없다. 제가 보니까 달라질 게 뭐 있어요, 지금? 의사분들 마인드 중에 하나가 정부에서 자 4,000명 늘릴 거야. 이거는 박아놓고 이제 협의하자예요. 정부는. 근데 아니 그러면 지들이 정해놓고 와가지고 협의할 게 뭐가 있냐? 왜 늘리는지 몇 명 늘릴 건지를 상의하자가 의사들 생각이고, 그러니까 안 늘리겠다는 얘기도 있겠죠. 여기는 늘리지 않다. 근데 정부는 4,000명 늘릴 거야 10년 동안. 요거는 너네가 알고 나랑 얘기해야 돼. 라고 정부가 이제 바꾸고 가니까 의사들은 그 자기들 얻을 게 없는 거야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파업. 근데 그런 건 당연히 나라에서 정하는 게 당연히 뭐. 근데 그건 맞는데. 물어본 척이라도 해. 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사협회에서는 그렇잖아. 소방관 얘기를 할 때 협의체를 느낀다고. 만들어갖고 그러니까 의사를 참여시켰어야 된다는 예, 거야. 자기가 나는 밥을 먹으러 갔는데 짜장면 이거랑 야 나 야, 짜장면 먹어 너도 짜장면 먹을 그래, 거지 이런 식이었어. 이거랑 좀 다른 맞아요. 거니까 짜장면 그래서 그런 거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맞는 기분이 말인데. 그렇지. 그래서 난 볶음밥인데. 결국에는 정부와 합의한 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의사단체뿐만, 그러니까 지역사회 뭐 시민사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역 의사단체도 같이 포함해서 논하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네, 결국에 그렇게 이제 해결해 가면 돼요. 서로 이제 그 릴렉스 됐어. 그럼요. 그러니까. 그리고 근데 이 과정에서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었냐면, 가장 문제가 지금 대한의사협회 회장, 네. 회장의만의 네, 문제는 네, 아니겠죠. 네, 네. 대한의사협회가 변이지 되는 사람. 대한전공의협회랑 그 관계를 잘 못 만들었어요. 그리고 네. 조금 독단적이었어요. 실제 그리고 어젠가 사과를 했어요, 오늘. 아 그래요? 네. 사과돼요? 사과했어요. 대단하네. 왜냐면 훌륭한 사람. 대한전공의협회가 비대위에서 만든 안이 있었거든요. 네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문구를 삭제를 하고 정부가 협의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전에 나 같았으면 네. 야 정부에서 이렇게 요구하는데 요거 동의하면 요거로 내가 이제 하겠다, 이 절차가 빠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전공의들이 굉장히 화가 났었던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무시당하면 짜증나.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봐도 이건 좀 잘못한 게 맞아요. 그리고 사과했고 네. 일단은 일단락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도 오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응. 이제 시간 많이 경과한데 네. 저는 세 번째 못하겠다. 그랬든 저랬든 간에 그게 뭐지? 아 박스에 장가갈 수 있을까? 아, 그랬든 저랬든 간에 이른바 비판하는데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자신의 의사들의 이익을위해서 파업하는 거 그러지 말라고 안 그러잖아요. 되죠. 절대 안 됩니다. 예.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거는 실제 우리 암센터 제 근무하는 네네네. 것도 마찬가지고 전공의 전임이 다 빠져나갔거든요. 저 근데 전임의는 출근을 했어요. 아. 전임의는 뭐였냐? 행동은 같이 하되 중요한 ICU라고 중환자실, 네. 응급실 여기 전공의들이 나가니까 죄송하지만 전임의들이 대신 해줬어요. 전임의와 전공의 차이를 좀 아까 설명해 설명 주세요. 다 제가 했는데 다시 아, 할게요. 전임 제가 졸아가지고 아니 제가. 전임의는 설명 안 했을지 모르겠어요. 안 했어요. 전공이라는 거는 응. 그래. 레지던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전문의 따기 전에 예. 4년 동안 하는 거 보통 예. 3년 4년. 예. 그리고 나서 네. 바로 교수가 되기는 힘들어요, 대부분. 네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얘기는 안 하셨나요? 전임의 과정을 네. 1 내지 혹은 길게 3년. 네. 영어로는 펠로우라고 해요. 아, 근데 드라마에 많이 전임의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예. 그래서 길게 하는 사람을 우스갯소리로 롱펠로우라고 보통 예. 하죠. 어쨌든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그 과정에 있는 사람을 전임의라고 해요. 전임이 다음에 전공이 되는 거예요? 아니 전공 아니, 아, 전공이 전공이 다음에 4년 하고 4년 나서. 하고 전임이가 된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네. 예과 2년, 네. 본과 4년, 네네. 그리고 국가고시 이번에 보면 보고. 의사 자격증 나와요. 네. 그리고 나서 대학병원 가서 인턴 1년 네. 각과 쫙 돌고 네. 그 다음에 레지던트. 네. 그 레지던트가 전공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네네네. 그걸 3년이나 4년 한 다음에 전문의 시험을 봐요. 네. 그럼 전문의가 되고 네. 그 전문의 중에서 네. 바로 교수는 요즘 되기 힘들기 때문에 네. 대개 1 내지 3년간의 과정을 거친 네. 것도 있어요. 전문의지만 교육, 일종의 교육도 받고 경험하는 게 그걸 전임의라고 아. 해요. 펠로우. 근데 이번에 전임의들은 네. 행동은 같이 하긴 하는데 병원에 출근하면서 네. 전공의들이 했던 중환자실 업무나 응급실 업무는 다 했어요. 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런 중환자실 업무나 응급실 업무 아닌 일반적인 진료나 뭐 이런 것들은
못하니까 우리 같은 스텝 교수들이 다 했어요. 아. 그래서 우리도 힘들었죠. 아, 그런 그렇구나. 저도 그거는 우리 박수 검증 아, 환자할 네. 때 아니 뭐 그렇게 박수 자 치거든요. 오늘 그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한 하나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이제? 아니 해도 되는데 아니, 마무리가- 근데 젊은 게 아닌데? 말좀 그만 좀 했지. 나도 말좀 아니 나 하나만 얘기할게. 나는 그 그만해, 하나만 제발, 보면 하나만.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 나는 아. 개인적으로 생명을 아. 볼모로 했던데 볼모로 한 게 아니고 이건 할 아니 시간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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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해명하려고 그런 거야. 네, 들어봐야 돼. 오해가 있어서 그래. 많은 사람들이 들어주면 네. 어떡해 우리가. 얘기를 못 하겠네. 이제 다 끝났어. 네. 그러니까 끝났다고 아까 말씀하시죠. 아니, 그러니까 그랬는데 네. 이렇게 전임의들이 해줬기 때문에 네.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 저는 하고 싶어요. 네, 맞아요. 교수들이 다 받고 다 환자를 봤다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고 아, 그건 좀 억울하시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의사들이 이른바 이런 뭐 진료에 차질을 빚거나 그럴 정도로 파업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한다 이 말이에요. 아, 네. 의사로서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한 말씀 아, 드려도 네. 되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예, 거기까지 하려고 그랬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예. 오늘 의사 고시가 있었잖아요. 근데 거의 많은 분들이 그 고시를 안 봤단 말이에요. 다 80. 그 불참 의사를 네, 6%. 86, 14%만 네. 시험을 봤는데 그 14% 시험 본 분들이 손해 보면 안 되잖아요. 그분들 열심히 공부해서 나라가 정한 날짜에 가서 시험을 봤는데 전원 합격 되겠죠. 전원 합격 뭐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가요? 그렇게 안 되죠. 뭐 뭐, 저는 뭐, 어떻게 뭐, 전원학교 때. 하고 그러니까 뭐 정식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14%는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게 실기 시험이기 때문에 한 35일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이제. 아, 날짜마다 몇 명씩 하는 거예요. 실기 시험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가능성 있는 거는 중간에도 잘해서 하면 시험 볼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그- 아직까지 여진 남아 있어요. 이번에 공모 많이 안 한 사람은 그 시험 안 본 분들은 어떻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35일이 교육이 좀 있으니까 그때라도 하면 되는데 그때도 안 한 사람은 내년에 보는 거죠. 1년 쉬고 내년에 보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단체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네 말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 불참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험에. 근데 저는 의대생들 이거 하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네. 아무 그 그죠? 이득도 없어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음. 본인들만 손해예요. 아. 아까도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말씀을 이번 파업과 좀 관련해서는 4대 정책 네. 별로 100%다 얻어내도 별로 이긴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네네. 보다 더 중요한 건 다음 주에 제가 얘기를 할 텐데 다음 주 낮은 기대. 의료 수가 이 부분 해결하는 거 갖고 더 싸워야 돼요.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에요. 낮은 그걸 의료 해결해야지 문제들이 해결이 돼요. 지금 그 경쟁의 문제부터 해서 이런 것도. 네.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타치를 안 하고 이거 의대 정원 할게 그럼 안 할게 다시 할게 똑같은 거예요. 그럼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 논의하다 보면 확대할 가능성 많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막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괜히 의사들 자신만 욕을 얻어먹고 네. 사람들한테 그 의사에 대한 평판도 안 좋아지고 괜히 이런 오해들 네.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했다 그러지 않았는데 네. 그렇게 오해되고 난 그 부분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안타깝네요. 그 부분은. 그리고 의대 학생들은 시험 지금 보면 되는데 1년 또 고생해야 되고 얼마나 너네 안타까워. 시험 봐 임마 자식들아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요. 네, 자식들은 이거- 그러면 안 되지. 저기 시험 좀 봐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또 동생 같으니까. 엄마 이거 40 넘었어. 하여튼 그래요. 그 4학년들 중에 너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시험 그렇게 한번 복학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또 안타까워서 그래. 아니 그러니까 진짜. 자 하고 싶은 얘기 다 이제 해봐요. 나는 네. 내가 딱 하고 싶은 하고 얘기가 싶은 얘기 여기까지야. 하려고 근데 여기까지가 굉장히 길어가지고 좀 피곤하기도 아까워. 하고. 아, 그래? 이거 봐봐. 소통을 해야 되는데 자기 할 말을 딱 한 다음에 자 이제부터 이제 이거 그래? 이게 아니 근데 내 주장을 얘기하려면 다 근거들 까먹었어. 막 얘기하고 질문하고 까먹었어 형님. 응? 아, 지금 아까 질문한 거 그거 아니었어요? 맞아, 네, 질문할 거 많았는데 중간중간에 다 잊어먹고 자 우리 이제 정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있잖아요 오늘 뭐 질문 안 얘기해야 될 들어왔어, 거. 오늘? 그 얘기하죠 뭐. 음, 자 박스에 네. 앞으로 저 앞으로 이제 장가갈 수 연애 있나? 장가갈 수 있나? 뭐 간단하게 간단하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박스를 안 지는 10년이 좀 넘었는데 제대로 본 지는 1년 하고 한 2개월밖에 안 됐어요. 서바이벌. 네, 작년 7월달 그 기점으로 봐가지고 네. 박스에 대해서 뭐 박김치 씨나 승건 형님이나 승호 형님만큼은 좀 모르는 면도 더 많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조금 눈이 높은 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연애하고 사랑할 때랑 물론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면 좋지만 좋죠, 당연히 그게 맞는 거고. 근데 사랑의 의미도 20대 때 그 뜨거운 정말
안 보면 죽을 것 같은 사람은 이제 40 넘어서 찾는 거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 위험하다. 홍모 씨처럼 될 수가 있어 잘못하면. 아, 그렇기 때문에 홍모 씨? 아니 전혀 모르시는 게 저희 둘이만.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거 같아요. 그 결혼 생활 해보신 분도 계시고 뭐 네. 저 한번 갔다 왔으니까 좀 더 이제 그 갔다 오는 법을 다 잘 알아요. 왜냐 무슨 말이냐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화장실 불이 있어요. 근데 화장실 불을 저는 이제 가끔 정신 없으니까 켜놓고 나올 때가 많아요. 근데 그걸로 이제 마누라가 계속 그러면은 스트레스 너무 받더라고. 그런 걸로 이혼하더라고 보니까. 이게 커져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어 뭐 설거지 뭐 쌓아놓는 것부터 생활 습관 그리고 한 사람은 몸에 열이 많고 한 사람은 몸에 열이 없어. 그럼 온도 이거 내리고 올렸다 에어컨 켰다 말았다 이걸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데 예를 들어 화장실 불 켜고 끄는 거는 제가 어떻게 정리했냐면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한 2, 3만 원 정도 전기세가 나와요. 에어컨 안 틀면은. 그런데 그 중에 전기 몇 초 이렇게 대충 계산해 보니까 화장실 불을 한 달 내내 켜놔도 한 1,500원? 2,000원 정도 나와요. 화장실 불만. 그 정도도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맥스로 잡아, 맥스로. 맥스로 잡았어요. 엄청 과소비한다 생각하고 화장실 불. 개과소비 막 150초짜리. 그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 1,500원을 우리가 더 내는 것 때문에 당신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끼리 싸우느냐 말이 안 된다. 근데 이게 안에 150만 원이 나온다. 그러면 꺼야 돼. 꺼야 돼 그거는. 우리 생활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얘기했죠. 내가 1,500원에다가 1,500원 더 줄게. 그러니까 이제 넌 1,500원 버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말자. 되게 현명하시네. 듣고 나더니 그러네. 그래서 근데 오빠 이거 오래 키워놓으면 이거 많이 닳지 않을까? 오케이. 요거 다이소에서 1,200원. 1,200원 줄게 한 달에. 근데 아무리 키워놔도 한 6개월 가거든 이게. 그렇죠. 그럼 당신은 큰 이득이야. 그러네. 그렇게 해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뭐라 안 한다. 뭐라고 안 하고. 그러면 이혼할 사유가 없네. 근데 이거를 이혼하고 갔다 와서 알았어요. 그때는 몰랐어. 그때 소리만 질렀지. 근데 왜 켰어? 내 맘이야!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왜 켰어? 그럼 잠깐 앉아봐. 자, 내가 계산을 해보자. 우리 계산. 자, 봐봐. 이렇게 한 3분 정도 브리핑하면은 그거밖에 안 나와? 그럼 에어컨 얼마나? 에어컨 뭐 그래 그럼 뭐 오빠 그 정도 괜찮지 뭐 이렇게 내가 이제 뭐 잔소리 안 근데 할게. 문제는 잔소리 하는 뭔지 사람 알아요? 민망해. 잔소리 안-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뭘까요? 그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주장 안 하는 사람이 있어. 누구 얘기하는지 알 것 나도 같아. 몰라. 누구 얘기하는지 알 것 같아. 그런 경우에는 안 될까 말해야 돼. 이게 모를 거. 누구 얘기하시지? 아니야, 나는 몰라. 나 누구 얘기했지? 예, 알겠습니다. 저도 듣진 않았으니까. 사실한테 막 이런. 근데 형님 이게 이렇게 결혼 생활 20년, 15년 된 사람은 안 먹히고 만난 지 한 2년까지 그렇지. 초장에 이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데 15년 돼서 이거 얘기하면은 미친놈 이 소리밖에 안 나오지. 결국에는 15년대 대화를 안 하잖아. 대화도 안 하죠. 몸의 대화건 입의 대화건 다 안 하게 되죠. 네. 이미 이제 서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너무 오래됐어. 서열이 정해져서.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잘 참아라. 참아라가 아니라 누구랑 맞는 사람을 맞는 찾는데 사람을 찾아라. 입맛에 완전히 맞는 사람은 없기 없다. 때문에 만나서 이런 걸로 부딪히게 되면은 이렇게 현명하게 풀어가는 방법. 그리고 현명하게 저 개인적으로 이제 그 법륜 스님의 그 인생 수업이라는 스님의 주례사라는 책이 있어요. 스님의 주례사. 그 책을 정독을 한번 했는데 이혼하고 나서 내가 왜 이혼했을까? 나 성격 어디 가도 뭐 나쁜 놈도 아니고 그런데 왜 그랬을까? 근데 읽어보니까 이해되는 부분이 많더라고. 좀 그러면서 그런 의문도 들어요. 네. 아니 이 양반은 결혼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잘 알지? 스님이 주셔서 한번 갔다 오셨나? 해보신 거 아니야? 안 갔다 왔어요. 정확히 제가 뒤쪽에서 해봤는데 안 갔다 오셨어요. 몰래 갔다 오신 거 아니야? 지금 좀 있으면 이른이신데 안 하실래요? 안 갔다 오셨죠. 근데 어쨌건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은 좋은 걸 말씀이에요. 봤는데 형님 이렇게 평소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세요. 나도 그렇게 비슷하게 해준데도 안 듣잖아. 형은 일단 짜증이 반이야. 형이 자꾸 앞에서 알았어. 아니 그 얘기 말고 이러는 거야, 가장 최근에 그 짜증을. 너 썸 그 여성과 관련해서 내가 그 얘기가 짜증이 많은 많이 섞여 있어. 많은 정보를 줬는데도 그거를 그냥 무시를 하더라고. 안 했습니다 형님. 왜 무시했다고? 나는 그거 짜증은 안 내는데. 형, 두 분이 얼마나 아셨어요? 근데 몇 년 정도? 한 10년. 그거 안 먹혀. 18년. 둘이 10년 넘어가면 안 먹혀. 아니, 대화가. 알겠습니다. 고집이 세. 자 오늘 얘기 여기까지 그냥
그런 걸 다음에 또 강의할 수 있나 그거는 다음에 또 한번 논의하는 자, 걸로. 1분만. 네네네. 자, 1분 들어갑니다. 네, 1분. 네, 자, 네, 시작. 그 이제 정부가 주장하는 네. 부분이 이제 아까 의사협회. 예. 어떤 깊이되는 분야들 그리고 지역의 편중돼 있는 거. 그런 부분들을 그러게요. 필요한 의사 정원을 해서 음. 그것을 공무원 형태로 해서 굉장한 금액을 좀 주는 형태도 나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 더 이거는 약간 의료계랑 상관은 없긴 한데 오히려 어떻게 지금 그렇게 한다고 그러잖아. 소방관이나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의사분들처럼 사회에 정말 필요한 분들인데 너무 열악한 오히려 그런 분들을 저는 파격적으로 막 3억, 막 10억 저는 이렇게 줬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정말로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어머니 저 의대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소방관 됐을 때 10억 벌어봐요. 예를 들면 그러면 어머니 저 의대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등짝 스매싱 하면서 이놈아 소방관을 가지 뭔 의대야 이렇게 되도록 결국에는 그러면 서울대 소방관학과 점수가 너무 높아. 엄마. 경쟁이 있잖아요 또 경쟁. 그러니까 서울대 소방관. 저는- 그 하버드대 소방관. 그 대학원 가야 돼. 그런 거 전 불이 무서워요. 뭐가 불이 무서운데? 조금씩 좀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로 밥그릇 싸움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아니기 위해서는 조금씩 저는 네. 그리고 지금의 의사 선생님들은 정말로 이런 코로나 사태 때 봐도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중요한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한 의사 숙가나 이런 것들로 더 잘 생활에 그걸 유지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드리고 다만 그 경쟁 과정에서 뽑는 것과 이제 그 숫자는 본인들도 좀 양보를 하면서 늘려가는 것이 투명하게. 또 갑자기 궁금해진 게 있는데 결혼 반지인가요, 왼손이? 아니요, 이거는 누님이 저한테 선물해준. 아, 결혼할 때 그래서 결혼 반지가 특이하구나 이거 그래서. 안 끼고 오셨나 이거? 네, 오늘은. 원래 또 딴 거 있어요. 엄청 화려한 아. 하고 다녀요. 아무튼 뭐 의료와 관련한 부분은 나중에 제가 또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또 우리 자유 토론할 때 네. 뭐 토론이라보다 자유론 얘기할 때 네. 제가 의료 수가 관련 얘기를 꼭 한번 다시 언급을 할게요. 아, 의료 제가 수가 좋은 뭐 얘기죠. 비욘디 채널에 제 채널에도 이미 올려놨어요. 의료 수가에 대한 문제. 그 말씀 때문에 많은 오해도 풀렸어요. 그거를 좀 꼭 한번 보세요. 참고로 예를 들어 서울대병원이 작년 한 해 동안 환자 빠글빠글 하거든요. 네. 1조 이상 수익을 거뒀어요. 1조 이상 네. 의료 수익. 그런데 나간 게 그거보다 100 몇 억이 더 나갔고 1조 얼마로 더 나갔어요. 그래서 적자란 말씀인가요? 의료 관련해서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서 적자. 근데 의료 외수입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매점이라든가 연구비. 식당 뭐 있고 그런 것도 주차비 있고, 뭐 그런 그다음 뭐 거다. 장례식장 운영도 있고 네. 그런 거 다 한다고 부대수입이라고 보통 그러더라고요. 얘기를 해요. 네. 이제 그게 의료수가 그러니까 문제잖아요. 연구 그거랑 몇 가지 해서 그쪽으로는 이제 이득을 봤어요. 네. 그래서 그걸 메꾸는 결론적으로 거지. 합치면 약간 흑자가 나는데 100억 이상. 근데 이제 뭐 적립금 그런 게 있어요. 무슨 네. 목적 사용금인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총 당기 순이익은 지금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보면 3억 1천만 원 적자로 딱 표시돼 있어요. 지금. 아, 우리 국립암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우리 딱 공개해 놓은 게 있거든요. 2017년까지는 한 7, 80억, 70억 이상, 80억 이상 흑자였어요. 몇천억 그 매출에. 하지만 2018년도에 선택진료비라고 해서 특진비 있죠. 네. 그게 폐지가 됐어요. 嗯 2018년부터 대학병원에. 선생님, 그래서 그거 폐지가 되면서 어떻게 했냐? 마이너스 70억으로 떨어뜨렸어. 아니, 그러니까 잠깐 내 얘기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그만큼 1년 만에 80억을 순이익을 벌었다가 70억이 적자가 나왔고 150억이 올해까지. 적자가 됐다. 그러니까요. 질문해도 되나요? 네. 그런 공공기관에서 적자를 봤다는 거는 국민한테도 좋은 거 아닌가요, 사실? 공공기관 아니고 사립병원들, 연세대병원들 것도 다 서울대병원 그렇다고요. 공공기관 아니지. 근데 저는 그 아니, 서울대는 부분은 국립병원. 오히려 공공입니까? 아, 바뀌었. 이제 너무
그 학교라고 해서 그런 거를 너무 산업과 비즈니스를 가다두지 말고 셀트리온 같은 거 보면은 몇십 조잖아요, 시총이. 정말 서울대 의학과 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의학 지식들이 다 집대성돼 있는 곳인데, 그럼 그런 곳에서 비즈니스 할 수 있게 국가가 도와주고 하면 저는 수십조도 벌 수 있다고. 아니 잠깐만, 그 부분은 또 다른 문제인데, 의료기관에 이제 영리기관, 영리병원 그 문제는 또 다른 이슈예요. 그러니까. 우리 병원은 아니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하시고. 네. 요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영리병원 도입은 제주도에서 했다가도 실패하고 그런 거예요. 그럼요. 그건 되게 다른 문제고, 위험하죠. 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서울대병원 가보시면 환자가 그렇게 많고 의사들도 쉴 새 없이 일하고 수술도 하고 그러는데, 의료 관련 수입은 지출이 많은 것 같지만, 아니 그러니까 수입이 많은 것 같지만 지출이 너무 많아. 그건 뭐냐면 수가가 낮으니까 벌어지는 게 너무 터무니없이 낮아서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내가 개원했을 때 사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50명 이상 환자를 못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50명 정도 보면요,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나가는 게 많기 때문에. 근데 왜 캐나다는 가능하냐? 우리보다 의료 수가, 즉 서비스 가격이 2배 이상 돼요. 3배 가까이. 미국은 30분 이상 보면 5배까지 돼요. 50명이면 하루 진짜. 하루에 얘기하는 거야? 하루. 하루에? 근데 우리나라는 40, 50명 보면 간들간들하다니까. 네. 그런데 호주 같은 경우는 하루에 35명 이상 못 보게 됐거든요. 인도들은. 근데 거기는 다 돼. 35명도 많긴 한 거지. 30명 정도로 보게 됐는데 그래도 영업이 돼요. 왜? 기본적으로 수가가 높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수가가 너무 낮으니까 본인 부담금 4천 얼마만 내면 의사 얼굴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나라는 의사 얼굴 보려면 본인 부담금도 거의 한 15,000원 이상 돼야 되니까, 오늘 아침 머리 살짝 아프다고 오늘 안 가. 꾹꾹 참았다가 이거 뭐지 하고 이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굳이 안 와도 될 환자들이 의원에 너무 많이 와갖고 환자를 70명, 80명, 100명 보는 이상한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단 말이야. 굳이 안 와도 되는. 그게 그 중요한 얘기라니까. 그게 말씀이네요. 핵심이라니까요. 그래서 중요해요. 접근성이 너무 높다 보니까, 낮은 수가다 보니까 안 봐도 될 환자, 감기 사실 안 와도 되거든요. 그 타이레놀 콜도 먹으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네. 그래서 상비약 좀 풀어놨잖아요. 네네네. 충분히 웬만한 사람들 약간 연락 오도 병원 요즘 안 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저도 안 가요. 그래요. 약 하나 먹고 자면 이건 돼요. 문제 없어요. 문제는 고열이 심하거나 3살 이상 된다. 그럴 땐 와야지. 네 맞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잖아요. 당일날 아침에 열나면 1시간 만에 바로 집 앞에 있으니까 바로 병원 가고, 그러니까 더 많이 기다려야 되고. 과진료를 하게 된다. 과잉수 그래요. 그건 그 맞는 문제야. 말씀이네요. 좀 아프면 이제 며칠씩 입원하고 뭐 그래도 되니까. 근데 그리고 의료비가 싸다는 거는 사실 그래서 국민한테는 좋은 거잖아요. 그건 좋긴 한데 네.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장성이 낮아지는 거예요. 비급여를 그 의사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데 돈을 많이 써. 그 비급여에는 자기 돈 100% 많이 써. 그래서 문재인 케어가 나온 게 의료 보장률이 우리나라가 62%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38%는 본인이 내야 되는데 OECD 국가는 80%예요. 국가가 보장해 주는 게. 그래서 문재인 케어가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문재인 케어가 핵심이 뭐냐면 비급여 항목들을 급여로 전격적으로 많이 전환시켜버렸어요. 초음파, 선택진료비, 암 그런 거. MRI. 그다음에 뭐 MRI. 병진료, MRI 이런 걸 일부를 보험을 해줬어. 그러니까 네. 우리 부담은 줬지. 국민한테 일시적으로 좋은 것 같지만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비급여가 없어지냐? 안 없어져요. 의사들은 또 머리 써서 살아나가야 되니까 급여 환자로만 40명, 50명 보기가 어려워지니까 그거 보면 망하니까. 진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되게 그래서 대학병원 환자들 많고 의사들 그렇게 힘들게 몇 개월씩 환자들 기다려갖고 환자 많이 봐도요, 보면 볼수록 적자예요. 네. 왜? 의료 수가란 게 원가의 70%에서 80%밖에 안 나와요. 그 연구 결과도 나와 있어요, 이미. 원가의 75%. 우리가 마진율 보통 식당 하면 몇 프로 마진 목표로 해요? 30% 목표로 하거든요. 네. 스타벅스 커피 하나 4,100원짜리도 재료비, 인건비 다 포함해서 거기에 대한 1,200원을 남겨 먹어요. 네. 그걸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병원은 어떠냐, 개인병원은 원가가 100원인데 75원만 받고 환자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망하고 있는 병원들이냐? 그 사람들은 점 뽑고 비급여를 만드는 거예요. 막. 그리고 수액 주사 원가 5,000원밖에 예를 안 들지만 네. 5만 원, 3만 원, 5만 원 받는 거예요. 그걸 근데 약간 눈 감아주는 거예요. 국가에서도. 그 정도는 해야 그러면 되니까. 서울대 야, 그 병원의 의사분들이 몇 분이나 되신가요? 교수랑 해서 수백 명 이상 되죠. 수백? 엄청 많죠. 그러면 인턴 매니저 다 합치면 인원들 보면 500명?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꽤 그 정도 이상 될 거예요. 500명이라고 치면 우리
국립암센터만 하더라도 의사만 150명 약간 안 되거든요. 보험 수가- 500병 이상인데? 그러면 그러면 500명 넘겠다. 보험 수가를 올릴 때 막 너무 이제 큰 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럴 보험 바에는 수가요? 아까 말씀하신 의료수가? 의료수가. 근데 의료 수가를 저는 어떻게 하라는 거면 지금 이 신문 기사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미국, 일본, 호주 이런 나라랑 우리나라랑 진찰로만 딱 비교한 거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초진료라고 처음 딱 병원 가면 16,000원 정도거든요. 네. 그 중에 30%인 5,000원 약간 안 되는 걸 본인이 내고 나머지 12,000원을 공단에서 한 달 있다가 우리가 신청을 하고 받아요. 근데 그걸 또 다 못 받아. 심평원이라고 그 의료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해서 니네 이거 좀 제대로 원칙대로 해서 그렇고 깎아버려. 그걸 삭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16,000원 받아야 되는데 13,000원 받을 때도 있는 거야. 잃어버리니까 의사들이 또 열받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한다고 해서 또 돈이 많이 벌리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얘기가 그래요. 그냥 아예 그냥 서울대 그 의사분들이 500명이면 연봉 그냥 국가에서 그러면 500억을 버스 회사에 지원하듯이 버스 회사에서 운영이 안 되면 지원하듯이 500억을 주고 1억씩만 올려주는 것도 정말 아니요. 큰돈 그렇게 아닌가요? 하면 국가 입장에서는 그 돈을 또 어디서 그러니까. 아니요. 세금으로 또 걷어야 되잖아요. 그걸 매년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가 그러니까 의료 아까 말씀하신 거가 그러니까 저는 이 전체 금액보다는 이게 훨씬 적지 아니요, 않을까요? 그 얘기 아니고 제 얘기는 어떤 거냐면 의료 수가를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뭐 2분의 1에서 5분의 1까지 적으니까 그걸 미국처럼 올리라는 건 아니에요. 중간 정도로 조금 올려주면 어떻게 되냐면 환자 수는 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의사가 더 많이 벌겠다는 게 아니에요. 니네 밖으로 더 늘리는 게 아니라 진짜 의사들도 의료인들도 간호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환자보다가 죽어나는데 계속 손해만 보지 말고 적절한 수준의 환자를 보면서도 적절하게 볼 수 있고 환자들도 적절한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뭐 네. 30분 기다리고 뭐 3분 진료 이게 아닌 제대로 된 진료를 받자 이 말이지. 쓸데없이 안 하도 되는 환자들은 병원에 못 오게 하고 네. 종합병원 이런 데는 이런 단순한 병으로 오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얘기는.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 얘기를 네. 아, 역시 전문가라. 근데 이 얘기를 원래 다음 주에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네. 굉장히 또 길어졌네. 다음 주에 또 하시면 되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러시죠, 뭐. 정리를 네. 하시죠. 우리 저희도 또 길게 얘기를 했네. 식사하러 가야 되니까. 네. 그리고 오늘 저희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여기 후원 계좌 있고요. 여기 다 좋은 일에 다 쓰니까 예 기억해 주셨다가 네,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마무리하죠. 오늘 그 우리 게스트분 나오셔서 네. 뭐 오늘- 너무 강의만 듣다 간지 아니, 사실 그 관심은 있었는데, 음. 이렇게 정말 전문가분과 듣다 보니까 많은 걸 깨닫는 좋은 이게 시간이었습니다.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근데 아직 해결해야 될 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생각하는 그런 것 거는 같아요. 3점 낮은 의료수가 아닌 것 같아요. 벌써. 낮은 의료수가 낮은 보험료 때문에 네. 보장을 낮게 받는 이 3점 문제를 네. 저는 반드시 좀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그래야지 말씀입니다. 의료인들도 관노동에 힘들지 않고 우리 국민들도 제대로 된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받고 네.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 신각김치 월드는 어떻게 진행돼? 저요? 네. 그거를 코로나 때문에 좀 전 인류로 확장시켜 보려고. 와. 그래서 김치월. 네. 예, 어떻게 그냥 전 인류를 다 잘 살게 하고 행복하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단순 무식한 생각으로 한번 계속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은 아직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있으면 좋은 소식도 알리고. 너무 오늘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오해도 많이 풀렸고 또 정말 묵묵히 일하는 그 의사 선생님들 그 빠진 부분을 또 채워주셨던 그런 얘기도 들었고 정말 그런 그걸 모르는 분들에게 분들이 또 많더라고요. 맞아요. 사업한 줄 알아요. 박수를 정말 감사를 아 그런 드립니다. 말씀도 뭐 그래서 일반 분들은 또 몰랐던 알려야 돼요. 아무튼 또 우리 스태프들 교수분들은 다 그 당직표 나눠갖고 네. 밤새 당직표 다 하고 했어요. 다 우리 네. 스태프들은. 알려야 저 같은 경우는 입원 환자는 안 보지만은 검진 그 예진이라고 했고 보는 거 한 아침에 7, 80명 보는 거 그런 거 우리 스태프들이 다 나눠서 했죠. 더 힘들게 했었죠. 아, 힘들게. 사실은. 예. 그럼 어쨌든 오늘 그 네. 지수금 명승문의 박스 인터뷰쇼 20일에 예. 우리 신각김치님과 탁카페 김재민님 모셔놓고 제 얘기를 너무 많이 했긴 했지만 오늘 뭐 의료 파업에 대한 얘기도 하고 의료 정책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지대 문제점에 대해서 좀 많은 얘기도 나눠봤고요. 예. 또 이제 뭐 입시와 관련한 문제도 아주 다양한 얘기를 나눴네요. 다음 시간에도 또 더욱더 그 보람, 그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대로 나도 제가 책 보니까 그냥 또 그런 숨은 노력들이 또 있었군요.